나마스테. 옴 부르 부바스와 옴 부르 부바스와 옴 다사비뚜러 바레냠 옴 다사비뚜러 바레냠 바르고 데바세아디오마이 바르고 데바세아디오마이 디오이온나 디오이온나 브라초다야 옴 브라초다야 옴 샨티 샨티 샨티히. 나마스테. 그건 없지. 옴 샨티 샨티는 없지. 수업할 때 맨날 우리 마칠 때 맨날 하잖아. 잠시만요. 자, 우리는 저번 시간에 시무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소를 찾아 떠나는, 이제 우리는 소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소의 발자취를, 이제 경전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소의 발자취가 보일 겁니다. 영혼이 이렇게 하면은,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직접적인, 타당한 인식방법, 앞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좀 전에 얘기했던 이 타당한 인식방법을 가지고 모든 사물에다가 적용하면은 표현하면 실패하지 않고 쏙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보통 내가 직접 경험해야지. 내가 뜨겁다 손대지 마라 이렇게 나는 그거에 손대가지고 한 번도 손대인 적이 없어. 나는 내가 경험해보지 않고는 나는 안 믿어. 이런 사람들이 똥꼬지. 두 번째, 세 번째는 놔주고 첫 번째만 가지고 똥꼬지 뿌리는 사람은 죽어봐야 지옥을 한다고 멍청한 사람이죠. 그렇죠? 물론 직접적인 인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직접적으로 인식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자살하면 죽으면 뭐라고요? 다음 생에 이렇게 태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음 생을 인정 못하기 때문에 난 모르겠어. 죽어봐야 그럼 자살을 해봐야 그걸 인정할 거예요. 나 인정 그거 못해. 이렇게 하는 사람들마다 뛰내리면 머리가 가장 먼저 떨어진다. 나는 그 인정 못해. 그럼 뛰내리 봐야지. 그 바보 같은 짓이라고. 사람들이 똥꼬집을 부리는 사람들 있죠. 이제 한 개만 쓰면 안 된다고 세 개를 다 해봐야 된다. 내가 경험되어졌던 것들은 뭐라고요? 출산의 경험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애기 안 낳은 사람이 뭐라고요? 이야기하면은, 난 조카도 봤고, 뭐, 이렇게 하면은, 조카 잠시 봐주는 거랑 내가 애 놓고 키우는 거 같아? 그래서 자기가 결혼 안 해본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고 평생 뭐라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자녀들한테 양보하고 해 키우는 그 느낌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경험을 다 해봤대. 웃기게 이야기지. 표현하면은. 이게 경험되어지지 않는 거 가지고 자기가 가상 경험을 한다? 그것도 다 사기라고. 뭔 말 알겠나? 올바른 경험이 아니, 인지 방법이 아니라고. 첫 번째 직접적인 인지, 두 번째가 말할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는 거. 아까 얘기했지. 옛날에 이런데 가스불에 달구어져 있는 냄비나 그러게 냄비에 손을 주인자 물에 끓고 돼 있다 그러면은 주인자에 손 안 대고 물에는 손 넣어도 돼 그러면은 아니잖아. 주인자에 돼 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물은 틀림없이 뭐라고 김나고 있으니까 뜨거울 거다 안 뜨거울 거라고 추론할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그게 손 넣으면 안 되지. 그걸 알 수 있다고 추론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들.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는 정은. 누군가가 정언해 놨는 거.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그렇더라라고 썩어난 책들 있잖아. 믿을 만한 정언.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경이나 불경이나 믿잖아. 주가 부처님이랑 같이 앉아하고 예수님이랑 같이 앉아서 이야기도 안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왜? 근위 있는 사람들이 정언해 놨기 때문에 이거 맞다고. 그게 맞는 걸로 해서 그걸 따르잖아. 예수님도 한 번도 안 만나봤는 사람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기독교를 따르잖아. 뭔 말인가 이해가 가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옳다고 이야기하자고. 정언들은. 그래서 뭔 일을 할 때 이 세 개를 꼭 대입해가지고 맞다고 생각하면 시작을 해라고. 내가 직접적인 경험인데 경험 못 해볼 것 같으면 뭐 해본다고 추론을 해보거나 아니면 그게 먼저 갖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맞을까 안 맞을까? 나 먼저 간 사람이잖아. 돈을 벌어보고
돈을 써보고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노력해봤으니까 그걸 해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더라. 아이가 앞으로 더 이야기해 줄게요. 아예 찝어줄게. 여유 생기면 이야기해. 일단 내가 6월 3일 날 여유 자금 있으면 무조건 뭐라고요? X. 우리 사학 게임이라 그렇지. 외국의 주식에 투자하는 걸, 외국 주식에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6월 2일 날, 오늘이지? 오늘 아마 그거 상장하고 나면 저녁에 우리나라 주식 개박살 날 거예요. 돈 다 빼갖고 뭐라고요? 그쪽으로 넘어갈 거라고. 삼성에 돈 넣고 있는 사람이 뭐라고요? 안 빼겠지만 나머지 주식은 돈 한 개도 안 올랐거든. 오래 떨어졌거든. 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다고? 스페이스 X로. X가 그거랑 합했거든요. 그 차 이름 뭐지? 테슬라하고. 다 합해가지고 상장하는 거라, 지금. 이제 절단 났어. 최강 주식이 될 거예요. 처음에는 좀 떨어질 거예요. 사람들이 확 몰리가지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가고 나면 뭐라고요? 이빨 올라갈 거예요. 앞으로 이거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될 거예요. 일론 머스크는 아무도 못 따라가요. 이제는 앞으로 세상살이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돈을 쓰고 하던 뭐 옛날에 그 프리메이션, 그 다음에 그 일로미타, 그 다음에 로스차일드 가문이 유대인인데 로스차일드 가문들이 그동안 일수놀이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했거든요. 그 두 가문이 어디로 이사 가냐면 영국으로 가고 프랑스로 갔어. 영국의 로스차일드, 영국하고 프랑스 로스차일드가 이 세상을 지배했거든요. 거기 하수인이 중국이고 중국의 하수인이 우리나라예요. 이수만이 엔터테인먼트 하고 있던 이수만이 있죠. 그 로스차일드에서 백작인가? 그거 수여하고 지금 중국에 가죠. 중국 아들 그거 만들고 있잖아. 아이돌 만드는데 지금 하고 있잖아. 이수만이 한국에서 없잖아. 그 로스차일드 가문의 그 중국의 하수인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라고. 그 돈 많은 사람이 불쌍하게 그런 짓을 하냐고. 불쌍하다. 아이유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나도 제피 갈라. 나 이 사람도 안 보니까 상관없다. 아이유하고 그다음에 그 무슨 김성현이 누구지? 그 남자 배우 세로밍이랑 같이 해가지고 김성현이가 그 배우 있잖아. 그애 하고 뭐 다들 뭐라고 중국 자본으로 이만큼 컸는 거거든. 중국 자본이 밀어줘서 컸는 거잖아. 이번에 그 대군 부인인가 드라마 만들어서 종영됐잖아. 아이유하고 또 한 명 그 남자애하고. 대군 부인 안 봤구나. 그거 지금 이제 역사 왜곡 해가지고 중국에 팔아먹으려고 만들었는데 중국의 역사를 우리나라의 역사를 갖다가 중국의 속국으로 표현해 놔가지고 난리 나가지고 지금 법 처음 들어가가지고 그 외국으로 못 팔아먹게 판건 문제돼서 JTBC, SBS를 절단 났어요 요즘은. 일단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프리메이션, 일로미티, 그 다음에 뭐라고요? 로스차일드. 이런 얘기 별 재미없겠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거라고. 그래서 이제 돈이 그렇게 움직이는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미국이 그 돈들을 엔비디아하고 두 개가 뭐라고요? 거의 돈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제 트럼프 가문이 이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시대로 미국의 패권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원래 영국의 패권이었는데 그 영국의 패권을 갖다가 중국이 1대1로를 통해서 패권을 갖고 있었고, 원래 우리나라는 북한이 우리나라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파고들은 데가 뭐냐면 지금 노동자청, 데모하는 애들, 민주노총에 들어가서 간첩 힘에 대해서 잡혀간 애들 많잖아. 30몇 명이 잡혀갔거든. 그럼 해산을 해야지, 민주노총을. 이석기 그 간첩 사건 해가지고 당 해산됐잖아. 그것처럼 노동자들인데 노동자가 해산이 안 되고 지금 계속 남아있는 거잖아. 민주당 편 들으면서. 거기에 판치되고 또 어디 들어가냐면은 데모하는 애들 빼놓고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한테 장학금을 줬어. 네 공부 잘하니까 열심히 해라고. 자, 장학금, 오, 감사합니다. 그래, 네 돈도 없고 공부만 잘하니까 해 하고 장학금을 줬단 말이야.
공부 열심히 해라고. 대학 갈 때 공백금도 주고. 그래 놓고는, 야, 사실은 이거 어디 거라고 김일성이가 주는 거야. 김일성 장학금이야. 니 그돈 돈 받았잖아. 그래, 판사 됐어. 그럼 누구 말을 들어주겠노? 야, 우리 조직 들어와 해서 들어가는 데가 뭐라고? 우리법 연구회 판사들 가입돼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꼬라지가 이런 이유가 내가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데 얘들은 거기 공산당한테 돈 받는 게 코가 끼있지. 거기다가 한 발을 누가 설찍 집어넣냐면은 중국이. 얘들도 월급제잖아, 판사들도. 돈을 그만큼 많이 못 벌잖아. 판사 해봤자 월급 얼마 대샀어. 그러니까 생활하고 잘 살도록 뭐라고 따로 돈을 줘. 판사들이 중국에서 원하는 지령들을 뭐라고? 판결 내려주고. 그 판사들이 지금 성간이 AW를 해가지고 다 그게 해당이 돼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중국 돈을 받고 지금 성간이부터 해가지고 이 지금 조작하는 애들 내일 또 조작할 거야. 이미 조작했어. 지금 난리 났어. 조작 일어나가지고. 이거 터트리면은 사이버 전쟁이기 때문에 미군이 대포권 지금 포거든. 우리는 전시거든. 휴전 국가이기 때문에. 3, 2, 1 전시사항을 발동하면은 연합사령관이 지휘를 해. 근데 연합사령관이 지금 지휘를 못 하거든. 그래서 미군 사령관이 지휘를 하게 될 거야. 그렇게 하면은, 중국의 공산당 일을 하고 부정선거하고 있는 사람들 다 잡혀 들어갈 거야.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우리 안에서는. 여러분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세상이 바뀔 거야. 세상이 바뀌고. 그래서 판사들도 다 포함되는데 판사들이 뭐라고 이 선관위 각 지역권 판사장들이 부장판사들이 지역권 판사장들이 뭐라고요? 곧 판사들이 선관위 위원장이야. 선거하는데 부정선거가 있으면은 걔들이 뭐라고? 경찰한테 수사를 의뢰하잖아. 그럼 경찰이 영장을 어디다 주라 그래? 검사들한테 옛날에 지휘를 했지. 그럼 검사들한테 어디 가서 영장을 청구해? 판사들한테. 그럼 판사들이 영장을 써주는데 누구? 선관위 위원장이 누구라고? 진대 지휘수사회라고 영장을 써주겠나? 그래서 부정선거가 아직까지 안 들키고 이만큼 잘해먹고 사는 거라고. 형사는 한 건도 없어. 왜 판사들이 한 번도 형사에 대한 것들 안 줬기 때문에 지금 애들이 떠들고 뭐 판사가 판결 내리는 거 다 민사야. 선거법이 어떻게 민사가 돼? 형사해야지. 민사만 33건을 했어. 판결 내리는 게 지금 몇 건 안 돼. 이게 다 판사들이 지가 자살하는 경우가 있나? 없지. 그래서 이 세상 꼬라지가 이리 돼 있는 거야. 거기다가 우리나라 중국이랑 정치인들이 다 뭐 했다고? 연결되어져 있다고. LLPL이라 그러는데 북한 좌파들 중에서 뭐라고? 김일성 쪽에 연결되어 있는 지금 김정은 때 북한에서 돈 받아 묻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 다, 그 사람들은 거의 다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고? 중국이랑 연결되어 있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꼬라지가 지금 이런 거라고. 김상옥이는 지가 뭐라고 우선 남구 시장이 되겠노? 근데 봐라, 저 국회의원직으로 나놓고 시장 자리 온다고 날뛰잖아. 근데 그 찍어주는 사람도 바보 같지만, 그래서 그렇다고. 일단 그렇습니다. 뭐, 박명호를 찍든, 김두겸을 찍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찍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 중이고, 김상욱이는 아니고, 투표 꼭 해? 네, 투표하러 가시는 거예요? 내일 수업해. 아침 수업. 하고 가야지. 네, 오전 수업? 오전 수업만 해. 오케이? 중요해요. 겁나게 중요한 이야기라고, 우리 살아가는데. 다음에, 유찬이? 유찬이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 손자, 은유가 살아가는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일들이에요. 진짜 이름은 은유예요. 은유. 이름 너무 예쁘다. 아들내미인데. 근데 요새 그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유찬이는 나중에 키울 때 좀 남자답게 키야? 아니, 아들이니까 꼭 그런 게 아니고, 이름이 무슨 유자에다 무슨 자자 쓰는 거 혹시 알아? 아문으로? 그러니까, 이슬 유자에 빛날 찬자지. 그쯤 봤어? 빛나야 되잖아. 근데 빛 안 나면은 이름이 눌리져가지고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중에 나 이름을 바자하는 방법을 내가 한문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 줄 테니까, 그래서 뭐라고? 빛나게 늘 교육을 그렇게 해라고.
네 이름은 유찬이야. 빛남이 있는 사람이니까 니는 늘 남들한테 빛이 되는 사람이 돼야 돼.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니는 빛나는 사람으로 살아야 네 삶이 아름다워. 그래서 뭘 하든지 간에 사람들에게 빛나는 사람으로 존재로 남아. 그래서 늘 빛나는 존재가 되려고 그러면 뭐라고? 별이 되려면 대장을 해야 되겠다. 끊임없이 네가 세상을 네 생각하는 대로 세상을 움직이고 싶으면 뭐 해야 된다고? 대장을 해야 된다고. 어릴 때부터 꿈은 뭐야? 네 꿈은 뭐 할래? 이렇게 늘 끊임없이 물어봐. 꿈이 계속 바뀌어도 괜찮아. 그래서 계속 꿈이 오늘 매일 꿈이 있는 어린이로 키워. 그래서 그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키워.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유차이는 다음에 크게 밝게 빛나는 사람이 될 거야. 내 말 믿어도 돼.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그렇게 키우지 않아서 우리 교육도 우리를 그렇게 안 키웠어. 꿈이 없는 애들이잖아, 우리 애들이. 너무 슬픈 이야기잖아. 지금 내가 물어봤을 때도 대답도 못 하잖아. 난 21살 때부터 네 꿈이 뭐야? 이러면은 꿈을 이야기할 수 있었단 말이야. 겨우 난 21살 때 얻었어. 난 재수지. 그 시대라도 꿈을 갖게 됐으니까. 그 꿈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 거예요. 나름 잘 살아왔어요. 오케이? 나는 내 인생은 최고 잘 살아왔어. 그래서 이 세상은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망가져 있어. 다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어. 다 법을 따르고 있지 않아. 다 거짓말하고 있는 사람들 말을 편을 들어주고 손을 들어주고 있어. 범죄자들이 대통령이 되는 시대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시대가 되면 안 되지. 맞잖아요. 우리한테 애들한테 어떻게 가르칠래? 뭐 음주운전하고 사기치고 뭐 폭행하고 해도 대통령 되고 시장 되고 다 할 것 같으면 니 그렇게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살 필요 없지. 막 살아라 그러지. 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사회의 구성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은 단죄되어야 되고 돼야 되는데 우리가 힘이 없어. 그 사람들이 정권을 가지고 있고 법도 자기 편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다. 그치. 그래서 이제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면은 국회의원들은 다 봉사직으로 봉사하고 싶은 사람들만 월급 한 개도 안 주고 월급 없어. 돈 많은 사람들만 국회의원 하고 봉사직으로 해서 기본급만 줄 수 있도록. 특권은 꼭 필요한 일을 하는 데 있어갖고 꼭 필요한 특권. 국회의원들은 국회 동안에 거짓말하고 뭘 해도 다 면책특권이 있다 보니까 바로 다 사기치고 다 거짓말 하잖아. 국회에서는. 그만큼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난 돈 안 받았다고. 난 누워 나면은 말 안 하고 입국 다물고. 그 거짓말 봐라. 다 거짓말 하잖아. 요즘은 세상이 너무 피트가 빨라가지고 일주일만 지나면 사람들이 다 까먹어. 그리고 내가 이제 우리 친구를 만나서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김상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이야기해주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네 누구 찍을 건데 거기 김상욱 찍을 거야. 그래서 내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도 찍을 거야. 이렇게 찍는데 나이 58이나 묻고 이렇게 사고 판단이 안 되는 거야. 일단 내 편. 우리 아들이 사고를 쳤어. 숨겨주고 하는 것들을 법에서는 뭐라고? 가족이 숨겨주면은 처벌하지 않아. 범인 은닉죄를 가족한테는 안 한다고. 가족, 잘못됐는데, 가족한테는. 그래서 이제 가족 집에 숨겨줄 수 있으니까, 그것만 제가 안 되니까, 그 집에 형사들 드라마 안 봤나? 매복하고 있더라, 아이가. 자, 이제 그런 이유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뭔 말인 거 이해가죠? 세상은 넓고, 할 일도 많고, 여러분이 모르는 내용도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 서민이잖아.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늘 딱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뭐예요? 그걸로 꼭 결정을 해야 된다고. 안 가면 안 된다고. 꼭 해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우리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 그걸 해도 저기서 사기체가 조작해갖고 하는데, 그래서 저 사람들이 조작할 수 없는 단위만큼을 뭐라고요? 투표를 해야 돼. 윤석열 대통령이 이기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이기는 거거든. 자들이 조작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투표를 했기 때문에.
쟤들 조작해놨는데 그 조작 개수를 넘어서는 거야.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0.7%로 이기는 거야. 자,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소를 찾아, 내가 영혼이 잃어버렸던 게 알았던 찾아가는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소의 발자취를 보고 소를 얼핏 보면은 소를 잡는다 그랬죠. 잡고 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소를 얻다. 소를 잡고 나면 소가 막 날뛴다 그랬죠. 그러면 뭐 해야 된다고요? 소를 길러야 돼요. 그래서 돌을 닦아야 된다고. 닦아 나면 이렇게 흰둥이가 되면은 이제 소를 타고 집으로 가자. 도에 놓일 수 있는 단계가 돼요. 소에 놓일 수 있는 단계가. 그러면은 소는 잊어버렸어. 이제 소는 찾았고, 내가 소는 이제 소한테 더 이상 끄달리 다니지 않고 까르마를 쌓지 않으니까 소를 찾으러 나가 있잖아. 소 찾으러 내가 있잖아. 나만 남아있고 소는 잊어버려도 된다고. 소는 있고 사람만 있다고. 이제 이 그림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사람도 소도 다 잊어버리면 이제 원상. 우리는 공의 상태인 원상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게 깨달음이 다라 그랬죠. 그런데 대성불교에서 내가 이야기했죠. 1000명한테 이야기하면은 100명이 들을 것이고 100명이 당신이 이야기한 대로 10명이 행해 볼 것이고 그 10명 중에 1명이 깨달을 거라고. 부처님 시대에도 1000명이었는데 지금 시대는 몇 명이어야 되겠노? 네, 실버 10만 명은 내 이야기를 들어야 그 중에서 1명이 깨달을 사람이 나올 것 같아요. 나 지도자 과정을 1000명을 해봤는데, 늦게 해봤는데 아직 깨달은 사람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뭐라고? 그래서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근원으로 돌아가다. 예, 그래서 딱 이제 깨달은 사람은 다시 세상 근원으로 돌아가서 자연과 하나 되어서 저자에 들어가 손을 들여오다. 이렇게 고대 노성이 되어서 가지고 이제 젊은 청년에게 야, 니 소를 잃어버렸다? 소 찾으러 가는데 소를 찾아가는 방법은 나도 헤매봤는데 이보다 이 경전 보고 이대로 열심히 수행하면은 금세 찾는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건 이 두 개는 대성적인 입장이야. 다시 사람들 깨닫고 난 뒤에 부처님이 갖는 사람이라고 했잖아. 다시 부처님을 불러갖고 대성적인 의미로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으로 해서 그래서 이 앞에 소승이고 자기 스스로 깨달는 것은 불교에서 대성적인 입장이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자기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이판성이라 그래요. 이판. 밖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사부대중에게 가르치는 사람들, 불교를 전하는 사람은 사판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막 혼돈되면 수행하는 사람도 아니고 포교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러면 수행하는 사람이 나가서 포교하고 이러면은 뭐라고요? 이게 막 나가리 되고 막 섞이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이판, 사판, 공사판이라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공사장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니고 불교계에서 이판성하고 사판성하고 수행하는 이판성이 나와서 천지공사, 이 우주의 에너지를 다시 작동하는 춤을 추니까 니 공부해야지 와서 와 춤추고 있노. 농공을 하고 있노. 그래서 이 두 개가 흩어졌다 해서 그 말이 이판, 사판, 공사판이라고 이야기 나왔는 거예요. 그게 공사판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 알겠습니까? 불교적 용어라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죠. 70 정도 넘어가야 뭐 할 수 있다고요? 구루, 빛이 되는 자가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인도 역사, 사상, 요가의 발달의 종류, 인도의 역사입니다. 인도는 옛날에는 제일 처음에는 인도도 뭐가 있었겠어요? 선사시대가 있었겠죠. 네, 인도의 문명입니다. 이때 선사시대 때 만들어졌던 문명이 무슨 문명이에요? 오케이. 아우, 이제 말이 좀 통하네. 차 한잔 줄까요? 괜찮아요? 맛없어? 인도서 문명이에요. 우리나라도 선사시대 유적지가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선사시대 유적지가 있다고. 타제스키, 마제스키 학교 다닐 때 배웠죠? 돌을 깨가지고 하는 타제스키, 마제스키가 있다고. 그걸 쓰던 집으로, 나뭇가지로 집을 짓고 살던 데가 있다고. 맘모스가 잡아갖고 먹고 했던 데가 어디 있을까? 경기도 연천, 전국사지 선사시대 유적지가 우리나라도 있다고. 또 미국 병사가
거기 옛날에 미군기지 있고 할 때 땅을 파다 보니까 돌이 이렇게 깨져가지고 쪼삣쪼삣하게 깨져갖고 이쁘게 잘 돼 있는 거 보고는 이상하다 하고 검사를 해보니까 거기가 신석기 시대에 살았던 시대에 발굴돼서 우리나라도 신석기 때 문명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역사책 다시 써야 된다고. 근데 안 쓰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신석기가 있었다고 문명이 항아 문명 저들이 나온 게 있냐고. 있으면 내놔봐라고. 뭔 말인지 이해가요? 그래서 중국이 아무리 사기 치려고 해도 뭐라고요? 사기 못 친다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인도에도 뭐가 있었다고? 인더스 문명인 선사시대가 있었어요. 인더스 문명. 두 번째는 뭐라고요? 베다의 시대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토템이 있었죠. 토테미즘. 우리나라도 종교가 있었다고. 그 종교는, 우리나라 종교는 뭐였을까요? 하나님, 하느님,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하느님이, 누가? 하느님. 기독교는 하나님, 우리는 하느님.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인데 자꾸 우리 하나님이 맞다 그러고 하느님이 맞다 그러고 싸우고 있는 거라. 알라하고 하느님하고 갓하고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 유대교, 그 다음에 이슬람, 기독교 다 같은 집안이야. 천주교 다 같은 집안이라고. 다 같은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라고. 또. 자, 태초에 하느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 첫째 날 뭐 만들었을까? 빛이 되거라 해서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느님이 즐거움이 흘러넘쳐서 빛을 만들었대. 첫째 날. 둘째 날 뭘 만들었냐면은 물을 만들었어. 그리고 궁창, 중간을 쫙 갈랐어. 이 위에 올라가는 물이 지금 비 내리고 있네. 하늘이 됐고, 밑에 있는 물이 땅이 됐대. 하늘, 땅을 만들었다고. 첫째 날, 둘째 날 물을 만들어갖고, 셋째 날, 그 물에 사는 생명들을 만들었대. 집신벌레, 아메바, 단세포들. 그것들이 이제 배학학교 다닐 책무 시간에 집신벌레, 아메바, 삼엽충, 뭐 이렇게 다세포도 발달되고 식물도 생기고 했는 거, 이런 거 배웠죠? 그 다음에 넷째 날, 땅에 식물하고 나무하고 이런 것들을, 달과 해를 만들었대. 근데 첫째 날 빛을 만들었다 그러는데 그러면 넷째 날 하늘과 달과 해를 만들었다는데 그럼 첫째 날 만든 빛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야지. 이상하지 않나? 넷째 날 해달을 만들었는데, 그렇죠? 해가 빛이잖아, 태양이.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첫째 날 빛하고 넷째 날 해하고는 다른 내용이에요. 그걸 내가 나중에 설명을 해줄게요.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섯째 날 뭐 만들었을까요? 땅에 식물들을 만들었어요. 여섯째 날 뭐 만들었을까요? 거기에 동물하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하느님의 형상을 똑같이 본다서 아담을 만들었어요. 그게 sixth day. 여섯째 날 사람을 하느님이 만들었어. 일단 아와는 좀 기다려. 아직 안 태어났어. 하느님의 형상을 본따서 누굴 만들었다고요? 자, 하느님 보고 싶으면 누굴 보면 된다고요? 집에서 남편을 봐요. 하느님이랑 똑같이 만들었는 거라. 인간한테 다 줬어. 내 말 알고 성경에 나와 있어. 근데 안 좋은 게 한 게 있어. 뭘 안 줬을까요? 다 인간에게 모든 하느님이 갖고 있는 능력을 다 줬어.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했어. 근데 한 게 안 줬어. 뭘 안 줬을까요? 돈을 안 줬어. 창조의 능력을 안 줬어. 다 줬는데 뭘 안 줬다고? 창조의 능력을 안 줬어. 며칠 있다 하느님이 에이 다 주자 이왕이면은 창조의 능력까지도. 그렇게 해서 뭐 줬다고요?
모든 생명들하고 잠자고 있는 아담의 뭐라고요? 12 늑골을 빼가지고 13 늑골을 빼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아화를 만들어요. 우리는 그 아화를 뭐라 그래요? 이브라 그래요. 이브. 이브가 눈 뜰 때 이브를 만들었다고. 오케이? 그래갖고 지 혼자를 또 못 만들게 만들었어. 남자는 그래서 창조의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2% 부족해. 여자들은 이제 완전하게 만들었지만 남자가 없으면은 안 만들어지는 거. 그럼 하느님은 그렇게 창조를 막 했으니까 하느님과 음과 양이 다 암수 자웅이란 뜻이지. 뭐 창조를 해냈으니까. 신은 뭐라고요? 한 몸이라고. 그걸 이렇게 나누어 놨다고. 그래서 인간은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만 가능했는데 그 영역을 자꾸 넘어오지 사람들이. 인간을 만들어내고, 그렇죠. 그렇지만 정자는 있어야 된다고, 아직까지. 난자하고. 시험관 애기는 가능해도 그냥 인간을 창조하는 건 아직까지 능력이 안 돼, 사람들이. 맞지? 그래서 꼭 남자는 있어야 돼. 정자만 있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하느님이 누구의 하느님의 메시아가 누구에서 아담이었지. 그 뒤에 이제 인간들이 뭐라고요? 하지 말라는 거. 창조의 능력을 줘놓고 뭐라 그래요? 판도라 상자. 절대로 뭐라고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러지. 근데 이브가 누굴 꼬셔? 아담을 꼬셔? 이브를 꼬셔? 아담은 안 넘어가. 아담은 유일하게 가장 겁내는 사람이 뭐라고요? 하느님밖에 없어. 근데 그 다음에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 이브. 그래서 누굴 꼬셔? 이브를 꼬셔. 사탄이. 야, 다 먹어. 정말 맛있어. 근데 그게 정말 선악과일까? 아담의 애플 사과일까? 근데 왜 그걸 따먹고 나니까 부끄러움을 느끼고, 에덴 동산이 쫓긴 하지. 그러면서 남자들에게는 무슨 고통을? 부양의 의무를. 여자에게는 출산의 고통을. 남자가 또 한 개 더 있다. 국방의 의무를. 부양의 의무를 죄를 받았는 거야. 나왔는데 에덴 동산이 아니지. 척박하지. 옛날에는 그럼 에덴 동산 살 때는 뭐만 먹고 살아도 된다고? 뭘 먹고 살아라 그랬다고? 씨 맺는 과일을 먹고 살아라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뭘 먹고 살 것인지 이미 정해졌어. 뭐라고? 씨 맺는 과일만 먹고 살아야 돼, 우리는. 씨 안 맺는 거 말고 씨 맺는 과일만. 오케이? 근데 여기 에덴 동산이 아니야. 에덴 동산 어디 있어? 지금 이스라엘 국민들이 에덴 동산을 지금도 찾아다니는 거잖아. 이스라엘이 지금 나라 없는 나라였잖아, 본래. 근데 지금은 이제 그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고 살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제 가자 지구까지 하고 팔레스타인이랑 지금 땅을 나눠 가지고 쓰고 있는 거잖아. 그것 때문에 지금 전쟁하고 있는 중이고, 팔레스타인은 안 싸워. 누구랑? 이스라엘이랑. 근데 거기 있는 뭐라고? 걔들 집단 무슨 집단이고 또 정부 조직이 있어. 걔들이 나라가 없거든. 팔레스타인이 걔들한테 돈 대줘가지고 이스라엘은 맨날 싸우게 만들잖아. 나중에 생각나면 이야기해줄게. 그 단체가 있어.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어?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싸우고 있는 걔들. 이름이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뭐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찾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느님이 이야기했던 땅. 근데 지금 저들이 가보면 그 땅이 아니야. 이스라엘이. 본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사막에 살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흐르면 지금 이제 그 동네 팔레스타인 그 숲이 많고 하는 데가 맞을지도 몰라. 그래서 하느님이 뭐라고 쫓겨나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인간들이 계속 뭐 해가? 타락해가. 하느님이 이것들 하느님이 가르쳐준 대로 빛으로 안 살아남고 타락을 자꾸 하네 이래갖고 한 번은 심판을 내려야 되겠네. 하느님이 안 믿고 자꾸 없던 거 믿고 막 다른 거 저들이 막 태양신 만들어내고 하니까 심판의 날이 다가왔어. 그래갖고 뭐 했어요? 심판하기 전에 살라야 될 사람들을 했는데 누굴 택했어? 두 번째 메시아. 첫 번째 메시아는 아담이었고 두 번째 메시아
누굴까요? 기독교라서 잘 모르겠지. 배를 만들게 했어. 물에 뜨는 배를. 누구예요? 혹시 들어봤어요? 노아의 방주라고? 노아. 방주, 배 만들었다 안 그러더나. 물의 심판이 있고 난 뒤에 그때 노아한테 야, 맨날 술 좋아하고 맨날 알코올 중독자라. 근데 하느님이 메시아가 왔어. 야, 곧 이 땅에 그 산 중턱에 그 살아서 물에 안 떠내리가. 근데 노아한테 지금 당장 뭘 만들으라고요? 배를 만들어서 그 배에다가 뭐라고요? 한 쌍의 지구에 존재하는 것들을 사람들을 실어라. 동물들하고 나무하고 이런 것들도 묘종들을 갖다가 배에 실어놔라. 배를 만드니까 사람들이 맨날 노아를 갖다가 수준병이가 술 먹다가 돌았구나 이러면서는 맨날 손가락질 했죠. 그러고 난 뒤에 뭐가 일어났어요? 대홍수가 일어났죠. 싹 씻겼어. 두 번째 메시아는 누구였다고? 노아. 첫 번째 아담, 노아. 그냥 또 기독교라 하고 뭐 이집트하고 막 이제 종교들이 나눠져 갖고 뭐 파라오부터 시작해갖고 태양신을 믿는 종교부터 해갖고 또 난리가 났지. 그러고 난 뒤에 그 노아의 누구들? 후손들이 뭐라고요? 이제 이집트한테 뭐가 됐어? 노예가 됐죠. 이집트 왕자, 모세, 람세스. 거기서 이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것들을 갖다가 세 번째 메시아. 첫 번째는 아담, 두 번째는 노아, 세 번째는 뭐라고요? 그 이집트의 왕자를 듣고 사람들에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다 애굽을 탈출하게 되죠. 누구예요? 세 번째 메시아. 모세죠, 모세. 모세의 기적. 그 모세가 바로 이스라엘 국민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죠. 바다를 갈랐어. 홍해를 갈라갖고. 그 홍해하고 지금 호르무즈하고는 다른 데의 바다라. 이렇게 있으면 홍해는 이쪽이고 호르무즈는 지금 이란이 갖고 있는 이쪽이라. 우리 지금 원유배 못 오고 있는 곳은 홍해하고 호르무즈하고 다른 거야. 홍해에서 기름배 들어왔는데 그 이스라엘에서 들어왔다고 사기치고. 그럼 거짓말해도 국민들이 그런 것 같다, 석유배 들어왔는 것 같다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웃긴 이야기냐고. 자, 여러분은 그냥 나라가 쏟기면 그냥 쏟는 대로 넘어가는 거라. 지금 이재명이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국민을 건드리면 뭐 한다고요? 끝까지 나가서 뭐라고요? 그쵸? 뭐도 없이 씨를 말린다 그랬거든요. 그래. 호르무즈에서 이란이 우리나라 배 나무 공격해서 씨를 말려야지. 지금도 군대 안 보내잖아. 그게 말하는 거하고 뭐라고요? 행동하는 게 전혀 달라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에 앉아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투표자요. 투표, 이렇게 도장 이렇게 찍어도 돼 하면서는 비밀 투표지. 봤지? 그러면 돼, 안 돼? 그럼 그 표는 뭐 해야 돼? 그래. 안 버리지. 선관위에서 그걸 인정하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아무 말도 안 해. 그 웃긴 거잖아, 그걸. 국민들이, 그래서 투표 무효야, 그 표는. 근데 선관위에서 그걸 인정하면 되냐고. 그럼 선관위는 사기치는 거야. 선관위는 이미 갈 대로 갔어. 공정하게 갔기 때문에 아무도 투표를 믿지 않을 거라고. 심하게 됐어, 이제. 대한민국 투표를 아무도 안 믿으면 이게 당선됐다고 발표하면 나는 못 믿겠어 이러면 어떡할 건데? 표 까다가 나 스톱, 나 이거 표 깎는 거 내가 인정 못 하겠어, 다시 처음부터 다시 까 수작업을 하자 할 수 있거든. 누구만이? 지금 후보자들만이. 그래서 이제 부정선거 사기쳐가지고 더 집어넣는 표들 다 검수할 수 있어. 표 다시 깔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부정선거 절대 못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이 지금 출마하는 사람들이 그걸 안 한다?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출마하는 사람은. 자기 표, 이거 검수 다시 해야 돼. 나는 이거 지금 인정 못 하겠어. 사전투표했는 거, 다른 표가 들어왔는 것 같아. 그래, 또르륵 컴퓨터가 하잖아. 일주 다 돼 가잖아. 그럼 수도 컴퓨터 꺼서 다시 하자. 표 나눠져 있는 거, 이쪽 가고 있는 것들 다시 개수기. 그거 다시 손으로 오픈해가지고 확인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어. 이제 이번에 난리 났어. 봐. 나중에 투표 개표할 때 난리 날 거다. 내 말을 한번 믿어봐. 재밌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절대 났어. 아이고, 아싸. 너무 재밌어. 일단 투표를 해놓고 기다려야 돼. 그렇다고 투표 안 하면 안 돼. 사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에덴 동산에 있는 건 알아요? 부산 가봤어? 부산. 그 부산, 맞네. 부산 사람이네. 음궁 알아? 하단. 그 동의대학교 가는데 버스에 보면 783번 같으면 뭐라고 적혀 있던가? 음궁 다음에 뭐라고 적혀 있던가? 에덴 동산이라고 적혀 있지 않던가? 본 거 같지? 부산 사람은 봤겠지. 우리나라는 에덴 동산 가는 버스가 있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좀 가르치죠. 한국에 음궁 가고 가는 버스 타면은 에덴 동산 갈 수 있다고. 우리나라 에덴 동산 있어. 동의대학교 앞이잖아. 동의대학교 앞에 공원 이름이 무슨 공원이라고? 그래, 에덴 공원이잖아. 우리나라 에덴 동산 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찾아서 모세가 이스라엘 국민들을 듣고 뭐라고요? 갔잖아. 홍해를 건너갔고. 근데 팔레스타인 페르시안이 이란이 받아줘 안 받아줘? 그치. 홍해를 건너갔고 바다에 홍해를 갈라갖고 갔는데 안 받아줘. 헐. 그 나라에서 안 받아주는 게 이 사람 난민이지. 모세가 듣고 간 사람은 난민이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탈출해 왔는 난민이잖아. 나라가 없는 사람들. 이집트에서 안 살고 자유의 사람으로 노게 되잖아. 그 안에 리바이트 스토리는 더 많지만 오늘 그것까지는 이야기 안 하고 나중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거야. 모세 이야기는. 그렇게 해서 40년 동안 땅 없이 살아. 40년인가 400년이 그럴 거야 아마. 모세가 그 팔레스타인 지금 땅에 정착할 때까지 조그맣게 이렇게 정착할 때까지는 40년인가 광야에서 살았어. 척박한 땅에서. 왜? 탈출하고 난 뒤에 사람들이 뭐 새로운 자기 우상을 만들고 뭐 했거든. 기독교에 보면 내 위에 신을 섬기지 마라가 있는데 애들이 막 어기고 간음하고 막 붙어 묶고 막 이래갖고 난리가 났어. 너무 그 탐내고 이래갖고 이제 가면 저쪽 즉각구리는 놀고 물 수 있는 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라 내가 노예로 안 살고 내가 주인으로 살 수 있는 자유민주국가를 모세는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일 안 해도 유토피아 묵고 살 수 있는 땅을 생각했는 거야. 자유인으로 지가 노동을 해서 지 벌어갖고 묵고 살 수 있는 땅을 모세는 이야기했는데 그런 땅으로 자유의 땅으로 가자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에덴 동산을 잘못 생각했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묵고 놀 수 있는 땅이라고 생각하고 싸웠던 거 뭐라고요? 다 퍼먹고 막 술 마시고 막 아무 때나 눈 맞으면 뭐라고요? 윤관하고 막 이리 되는 거야. 그 모세가 열받아갖고 뭐라고요? 아무리 모세를 이야기해도 이제 탈출해 놓으니까 말을 안 듣는 기라. 막 우상 만들고 막 소 만들고 대가리 만들고 뿔 만들어갖고 막 사람들이 막 믿고 하느님 말씀을 안 듣는 기라. 그래갖고 모세가 가나안 산에 올라가서 고민을 하지. 그때 옆에 붉게 불타는 나무를 만나게 돼. 그리고 하느님 메시아를 받으면서 번개로 가지고 돌판에다가 글을 새기죠. 그게 뭐야? 십계지. 십계명. 아까 내가 이야기하는 금계 이야기하는 그게 그 안에 그대로 들어있는데 조금 다르지만 뒤에 5개는 우리가 이야기한 금계랑 똑같아. 앞에 5개는 내 위에 신을 섬기지 마라. 내 이름을 삿대기 부르지 마라. 이런 내용이 책에 있어. 나중에 읽어보면서 내가 할 거야.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좀 또 의식이 좀 넓어지고 있는 중이라 뭔 말인지 이해가 좀 어렵지만 이해가 가죠.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요? 십계명을 갖고 와서 사람들이 야 봐라 이게 아무도 안 불어. 안 봐. 그래서 뭘 풀었다고? 모세가 땅꾼인가 봐. 뱀을 풀었대. 독사를. 그 사람들이 막 독사한테 물리죽고 그때 대해서야 모세한테 와갖고 뭐라고 살려주세요 하고 살려주세요 하고 집중할 거잖아. 자, 쉽게 하느님이 자 주목! 아니 주목 안 하잖아. 그래서 모세가 갖고 있는 지팡이 위에 이렇게 노쇠뱀, 노쇠로 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놓는 모양이 있는데 그 노쇠뱀을 지팡이를 높이 들었다고. 노쇠뱀을 모세가 들었는 지팡이를 받는 사람들은 살고 그걸 보지 않는 사람들은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다 노쇠뱀을 보면서 주목했지. 그때 이제 십계를 발표했어요. 이걸 어기게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 이게 가서 좀 받아줘. 우리 여기 좀 살거라 하니까 안 돼. 이러니까 이제 곤란해졌잖아. 모세가 사람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고
꼬셨는데 못 들어가니까 야 너들 지금 난장판 짓고 하느님 이렇게 없이 여기고 이랬지. 새로운 우상을 만들고 하느님 이름을 헛되게 부르고 내 이웃을 그걸 탐내고 강간하고 이랬지. 자, 너들 이제 죄를 지었으니까 앞으로 40년 동안은 뭐라고? 이 척박한 땅 광야에서 살아야 돼. 그래서 지금 자, 씨앗들 갖고 왔는 거 밥 해먹지 말고 다 아껴놔. 지금부터 농사지어, 이 척박한 땅에 농사지어야 되니까 해서 밀을 길러가지고 밀을 갖다 뽀사갖고 빵을 못 구워 먹고 그때까지는 만나라해서 밀가루를 얇게 우리 수제비처럼 만들어가지고 그걸 구워서 만나라고 해서 지금도 기독교에 가면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세례 받을 때 밀가루 전병 같은 걸 혓바닥에 이렇게 올려주고 물에 푹 담그고 하는 게 다 그런 안수를 하고 하는 게 다 그런 의미라. 죄를 씻어내고 뭐 이런 의미가 갖고 있다. 오케이? 지금도 일로미터에서는 우리 젊은 연예인들 애들 있잖아. 거기 돈 받고 서명하고 영혼을 팔은 애들을 해서 다 뭐라고요? 욕주에서 자살하고 죽은 애들 있잖아. 걔들은 다 자살시키는 거라고. 스스로 했는 게 아니라고. 이 음모론이야. 음모론. 그래서 자기들 이야기는 음모론이야. 오케이? 판사가, 김건희 여사가 했던 판사가 그거 잘 나가고 판사가 왜 형량도 더 높이 불러놓고 왜 죽었을까? 왜 살자를 했을까? 지금 판사들이 다 바뀌었어? 지금 판사들이 법에 맞는 판결을 내리기 시작했어. 왜? 그전까지는 한 개도 아무도 두려워 안 했고 막 판사들이 우리 부 연구원들이 막 찔러갖고 막 김건희 뭐 2년, 8년 이랬는데 그 내리고 한 명 죽고 난 뒤부터 지금부터 뭐 해? 판결을 마음대로 못 내리고 있어? 그 판사들이 도시락 싸다녀. 식당에 준 밥 안 먹어. 왜 그럴까? 나 그런 이야기 안 했다. 뭔 말인가 알겠지? 보면, 우리가 보면은 딱 직접 경험되어지는 거 보잖아. 추론할 수 있고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이제 올바른 판결이 나오기 시작할 건데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해갖고 세상이 확 바뀔 거니까 좀 기다려봐. 우리나라,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한테 얼마를 주냐면은 1경의 돈을 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 뭐만 바뀌면? 중국이랑 셰시하는 정권만 바뀌면은. 동구에 내가 집 사놔라 그랬지? 곧 중공업 절단 날 겁니다. 알겠습니까? 현대자동차도 자동차로 절단 안 난다? 로봇으로 절단 날 겁니다. 로봇이죠. 아트라스, 현대가 인수했잖아, 로봇 공장. 그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그래서 현대가 어마어마한 일을 할 겁니다. 좀 지켜봐봐. 그래서 북구하고 절단 날 거예요. 석유도 계속 호황을 누릴 거예요, 이쪽에. 남구는 계속 세금을 많이 들이고 풍요로운 구가 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복지는 더 늘어날 거고 동구는 더 절단 날 거고 지금 집값 이빨 바닥이잖아. 곧 배수주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변압기, 전봇대에 보면 이거 동그란 거 있잖아요. 그 변압기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인터넷 찾아봐요. 거기다가 뭐 해라고? 투자해. 주식, 그 주식에. 미국이 7천조 변압기 바꿔야 되거든, 이제. 노후돼 가지고. 그거 다 우리나라한테 줘. 우리나라 변압기가 1등이거든. 그거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수주 줘야 되는데, 이재명이 대통령하고 있어서 안 주는 거잖아. 미국은 다 바꿔야 되거든, 그거. 그리고 군함 다 고쳐야 되고, 배도 못 만들어. 다 우리나라가 만들 거야. 중국 다 끌어안치고. 근데 이재명이가 대통령하고 있어서 안 주는 거야. 통화송화포도 해야 되는데 지금 일본도 그렇고 아무나 해주는데 누가 해줘? 중국이 해주잖아. 중국이 통화송화포를 해주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중국에 돈을 빌려오면은 우리나라가 중국에 더 속국이 되는 거잖아. 미국은 우리한테 돈 빌려주고 속국 만들어? 아니야. 윈윈하지. 뭔 말인지 이해해 가요? 일본은 우리나라 돈 빌려주고 윈윈하지 속국 안 한다고. 지금 거꾸로 하고 있는 거잖아. 저런 정치를 가만히 놔두는 국민이 멍청해서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메시아였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팔레스타인 해가지고 이란을 만들었단 말이야. 이스라엘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이제 퍼져나갔단 말이야. 모세의 깨달음, 기독교이고, 하느님의 말씀이 퍼져나갔단 말이야. 예수. 근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조금씩 달라졌어. 근데 그 뒤에 이제 누가 나타나냐면은 메시아, 그 다음 메시아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메시아를 받았어. 모세 이후로. 그렇게 해서 지금 기독교가 만들어졌는 거야. 그런데 그 오랫동안 이렇게 내려오던 기독교의 어떤 메시아에서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마리아야.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으니까 더 엄마가 대단하지. 이가 대단한 사람이야. 율곡이 대단한 사람이야. 심사인당이 대단한 사람이야. 1,000원짜리가 대단해. 5만원짜리가 대단해. 그래. 그럼 2,000원짜리가 대단해. 율곡이 1,000원짜리가 대단해. 5만원짜리 사임당이 대단해. 너무 리얼하나? 그래서 마리아를 더 대단하게 보는 것. 이게 이제 기독교. 그 다음에 캐톨릭은 크리스찬 말고 카톨릭. 성당이라 그러지. 구교지. 엄밀히 따지면은.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면 성모 마리아가 거기 주가 돼 있지. 근데 지금 교황청은 또 달라. 교황청은.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는 거라. 마리아 쪽파, 예수파, 그 다음에 구교, 모세파, 모세부터 내려오던 성당파, 교황이 있고 주교들이 있는 그쪽 파들. 복잡하죠? 근데 이란에서 뭐라고요? 페르시아에서 마호메드라는 사람이 깨달음을 얻어서 7개의 하늘을 성층을 타고 올라가서 깨달음을 얻어붙어. 그래갖고 알라가 곧 하느님이다. 알라를 믿는 뭐가 만들어졌다고요? 이슬람이 만들어졌어. 똑같은 하느님 믿는 이야기야. 근데 그게 예수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마호메트가 그 교회 주인, 예수님처럼 메시아가 되는 거야. 똑같은 하느님 믿던 사람들이야. 모세랑 같이 떨어져 나왔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뭐라고요? 하느님은 이 사람들은 가시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요? 알라라고 표현하기 시작했어. 같은 하느님을. 나는 우리 아버지를 뭐라 그래? 아버지라 그러지. 미국 사람들은 뭐라 그래? father, daddy 이렇게 부르지. 근데 그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나는 한국에서 살아났고, 나보다 동생이 하나 더 있었다 그러면 미국에서 컸어. 그럼 와서, daddy 이런다고, 아버지 이런다고, 이 새끼야, 우리 아버지한테 daddy라, father이라 그러노. 아버지라 불러야지. 그래도 아버지가 바뀌어? 같은 아버지야. 여긴 알라라 그러고 여긴 가시라 그런다고. 그러고 싸우고 있는 중이야. 거기서도 뭐라고 다시 두 파가 나눠져. 이슬람에도. 그 알라를, 그분, 그분, 깨달음 얻은 그분, 마호메드가 직계, 아버지가 아들들 있지. 아들하고 시아파라 그러는데, 그 혈맹으로 내려오는 단체가 있어. 그걸 시아파라 그래. 아니지. 알라가 가르쳐 주는 걸 나는 공부를 해가지고 완벽하게 내가 알고 있어. 내가 종주를 이어가고 있어. 그걸 순위대로 한다 서 공부 잘하는 놈을 대빵을 시킨다 해서 순위파야. 외우기 좋지? 그래서 시아파들하고 순위파들하고 여기 사우디 뭐 이쪽은 다 뭐라고 시아파야.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는. 여기도 뭐라고요? 그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이란도 아들한테 주더라, 아이가 정권을. 다 시아버지로 이어지는 시아파들이야. 근데 또 다른 쪽은 순위파야. 그래서 시아파, 순위파로 또 나누어서 싸우고 있어, 저들끼리. 이해가 돼요? 세계 정세를 보고 있는 거라? 아직은 기독교에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다음 메시아가 일어나지는 않고 있어요. 그 메시아가 지금 2026년 동안 이어지고 있어요. 그 부처님 깨달음을 얻기 전에, 예수가 깨닫기 얻기 전에 모세였잖아. 그럼 부처가 고타마 시다르타가 깨닫기 전에 부처는 누굴까? 연화부처였어. 연화, 연꽃의 부처, 연꽃으로 화신이라고. 연꽃으로부터 나오는 부처님이 있어서 그 시대를, 정법을 다스리는 건데. 그러는데
그것을 화신, 그 사람이 똑같이 태어났다 해서 부처님 그림 보면 뭐 태어나자마자 7발자국 걸을 때마다 연꽃이 팍팍 피고 빠드마 연꽃 위에다 가부좌를 들고 앉아있는 부처님을 그려. 이 사람은 그 연하부처를 다음 세대로 이어져 왔는 부처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럼 그 다음 세대에 지금 2537년인가 그래, 불기. 부처님이 태어난 지가. 그게 예수님보다 한 200년 행님이라. 한 300년 가까이. 누가? 부처님이. 한 300년 행님이라. 200몇십 년 행님이에요. 그 다음에 태어날 부처가 누구냐면은, 이제 미래에 태어날 종불이 미륵 종불이야. 용보살이야. 용이처럼 사람으로 환신해가지고 올 부처님이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부처님이야. 기독교도 다음에 메시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 자기가 그 다음 시대의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이만희, 신천지교, 동일교, 문선명이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요? 예수 다음으로 왔는 자기가 뭐라고요? 메시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이비 종교가 되는 기라. 그래서 사이비 종교가 이해가 됐어요? 지가 지금 시대의 메시아라고 사기치면 다 뭐라고요? 오케이. 지가 이야기 안 해도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다 인정을 해야 그 사람은 진짜 메시아가 될 거예요. 오케이. 잘 알아들었네. 그래서 중요하다고. 메시아가 되는 것들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러면은 메시아가 있었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의 첫 번째 누구예요? 한웅이죠, 한웅. 하느님의 아들. 그게 보통 사람들보다 달랐기 때문에 저 사람은 아마 어디서 보냈을 거라고요? 하느님이 보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잖아요. 언제 전에? 4700년 전에. 예수 해봤자 이제 2000년부터 우리는 한 3000년을 더 앞서는 사람이 우리는 한웅이란 사람이 있었다고. 메시아가 예수의 메시아, 예수처럼. 그 예수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추종하고 따랐어? 예수는 사생아예요. 예수가 어떻게 태어났다고 이야기하대요? 하늘에서 오긴 물어. 그런 사람, 하늘에서 태어난 사람 봤어? 뻥. 마리아가 낳았잖아. 성모 마리아. 마리아 아들이잖아. 아버지는 목수였대. 목수. 근데 목수의 마리아 아들이었을까? 약혼해놓고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을 해요. 그래서 마리아 남편이 예수 아버지가 미치겠잖아. 약혼해놨는데 뭐라고요? 그 약혼해가지고 6개월인가 떨어져 있었는데 뭐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있었는데 마리아가 덜컥 임신을 해붙는 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파혼이지, 바로. 근데 이 목수 아버지가 오케이, 내 아들로 받아들인다, 결혼하자 해서 결혼을 했다고.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임신했대? 성령에 깃들였다 그러잖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임신을 했대. 믿어? 애기 유차에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생겼어? 그럼 마리아가 예수가 될 수 있어. 빨리 이야기해. 아무것도 안 했다고 이야기해. 그러면 유차이를 갖다 예수님을 만들어 보자. 이제 그리 되는 거야. 거기 노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노. 사람이 와서 마리아가 너무 이쁜 거야. 막 일을 하고 있는 마리아 보고 약혼해갖고 이제 이다는데 이제 아주 잘생긴 사람이 와서 꽃이야. 당신은 정말 아름답다. 천상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이는 신이 당신에게 메시아로서 성령이 내릴 때 꽃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처자를 갖다가. 그래서 또 잘생긴 남자가 와갖고 꽃이야. 약혼해놨는데, 저 약혼해놨는데요. 알고 있어. 괜찮아. 나 지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당신을 보니까 정말 성령이 깃들어지고 하느님이 당신을 선택했어. 내가 하룻밤 자는 걸로. 하느님 메시아를 받아. 얘 꽃이야. 홀라당 넘어가 버렸네? 몇 번 잤겠지. 그러는데 이 남자 잤으니까 뭐라고요? 약혼한 여자 건드려갖고 임신시키면 어떻게 되겠어? 주홍글씨. 화영이야, 화영. 거기서.
이 남자도 마찬가지고 약혼녀를 갖다 건드렸잖아. 그래서 목수 아버지가 뭐라고? 임신을 하고 있는 여자를 갖다가 뭐라고요? 그 무지하고 목매무지한 여자를 갖다가 그런 줄도 모르고 배가 불러오니까 임신을 했다고 남편한테 이야기하니까 남편이 기가 차겠지. 뭘 했냐니까 하느님이 메시아가 와가지고 메시아로서 성태가 잉태되도록 만들어줬다고. 기가 차지. 어떻게 했는데 옷 벗고 했어 안 했어? 이렇게 안 물어봤을 거잖아. 뻔히 아니까. 이 여자 너무 순진한 거야. 그래서 여자가 멍청해서 됐으니까 들통남이 뭐라고? 화형당해. 그래서 받아주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가 너무 빨리 태어나. 육삭통이라. 임신을 갖다 하고 난 2개월이 일어서 시집을 왔으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놓겠어 못 놓겠어. 그래서 아무도 없는 뭐라고요? 마법관이가 세일을 놓는 거라고. 거기다 상징적으로 동방박사 오고 뭐 이런 거 갖다 붙여놨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버지라 불렀겠어 못 불렀겠어 예수가. 그치, 제 아버지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쟤한테 잘해줬겠어 안 잘해줬겠어? 안 잘해줬겠지. 그게 유랑을 떠났는 거라고. 그러니까 다니면서 인도로 와서 이 샹키아 철학부터 해갖고 베다를 내가 이 베다를 이야기하면서 여기까지 왔는 이유가 이라. 인도의 베단타 철학을 배우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사상을 만들어서 다시 가가지고 내가 뭐라고? 이 인간들은 누구나가 깨달으면은 내가 내 안에 뭐가 있다 그래서 내 안에 영혼이 있다 그랬지. 그럼 내가 내 안에 있는 영혼과 우주에 있는 영혼이 같은 영혼이야? 아니, 같은 영혼 한 방울의 물방울이 나한테 와서 나한테 영혼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럼 그 한 방울의 물방울을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돼? 바다가 곧 내고 내가 곧 바다지. 바다와 합일되는 거 맞지? 영혼과 내가 바다가 합일되면은. 예수는 그걸 깨달았다고. 내가 곧 하늘이고 하늘이 너잖아. 그럼 나 은밀히 한 방울의 물방울로 갖고 태어났으니까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잖아. 너들도 다 똑같아. 이렇게 이야기했어, 예수가. 나는 그걸 깨달으면 얻은 거고 너들은 지금 몰라서 지금 모르는 거라고. 나는 하느님의 아들인 걸 안다. 증명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요? 아, 우리는 무지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아들인 걸 못 깨울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피안으로 이 어려운 것들을 해서 뭐라고? 피안의 세계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해서 사람들이 따르잖아. 그때는 왕이 있었고 추기경이 있었지. 구교. 이게 왕 옆에서 뭐라고? 중국 같으면은 도가를 공부했는 도사들이 뭐라고요? 그 법사로 해가지고 그 왕 옆에서 왕이 이렇게 전쟁을 하고 할 때 상처가 나고 할 때 도와주고 지수해주고 전쟁 나갈 때 우리나라도 있어. 책사들이 있어가지고 주역을 공부해가지고 하늘의 말씀을 갖다가 전하는 설길에서 고구려 그 주몽봄에 나오잖아. 여미울 신녀라고요. 하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왕한테 전해주는 신녀들이 있었단 말이야. 이해가 됐어요? 제사장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 한웅이 왔을 때 그 제사장이 누구였다고? 바로 각 시족의 부족의 족장들이었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그때 족장들이 남자였을까? 여자였을까? 여자였다고. 곰부족, 고라니 부족 족장들이. 근데 한웅이라는 남자가 저들 시대의 남자들은 뭐예요? 힘만 세고 뭐라고요? 머리는 멍청한 표현이 그렇지만 조밥이었어. 근데 한웅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뭐라고요? 힘도 세고 머리는 자기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거라요. 하늘의 움직임, 계절의 변화 이런 걸 다 이야기하고 막 무지개도 막 만들고. 무지개 만드는 거 오늘은 못 만들겠네. 내가 밝은 날 무지개 한번 만들어 줄게. 어떻게 하면 무지개 만들 수 있어? 아, 다 하는구나. 이제 나 사기도 안 되겠네. 사기 치려 했더만은 안 속는 기라 바로 다 알아보니까. 태양을 등지고 당신을 여기 놓고 내가 태양을 여기 놓고 여기다가 위에 물 먹고 하거나 수로 쫙 물 뿌리면 여기 뭐 생겨? 무지개 생기지. 그래. 이런 거 뭐 만들고 있으면 그런 거 지금 당신이 다 알아버리니까 지금 대답을 하지만 그때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거 하면 어떻게 되겠어? 제비가 낮게 날고 구름에 달에 저녁에 보니까 동그랗게 테두리가 끼어서 달무리가. 그럼 내일 뭐가 와? 비 와. 근데 그 사람들한테 야 내일 비 온대 이러니까 무슨 하늘이 막는데 낮에는 맑았잖아. 저녁에 구름이 끼는데 그 모르고 하늘이 안 보이니까 깜깜하니까
무슨 비가 와. 그러니까 달물이 보고 내일 비 온다. 그러니까 정말 아침 되니까 뭐라고요? 비가 이래 오고 있어. 그럼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늘이 보낸 사람이지. 누가? 한웅이. 그 족장들이 홀딱 빠졌는 거라. 곰부족 족장, 호랑이 부족 족장, 오소리 부족, 여우 부족 많았는데 6개 부족이 매일 있는데 가장 힘센 족장이 누구냐면 호랑이 부족하고 곰부족이 가장 힘이 셌어. 웅녀하고 호여가. 그래서 둘이 맨날 싸우는 거라. 맨날 전쟁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쪽 편에 설 건가 저쪽 편에 설 건가 사부족은 늘 그런 입장이었는데 누가 나타나서? 한웅이. 그 남자 내 남자로 만들고 싶게 안 만들고 싶게. 그러니까 둘이 싸우니까 내 남자 만들어 싸우니까 한웅이 스탑! 싸우지 마. 싸워서 나는 누굴 택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 싸우면은 스톱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 자, 6개 부족 있지? 둘이만 듣고 가면 이상하잖아. 자, 6개 부족 다 일로 와. 자, 100일 동안 같이 살아보자. 싸우지 말고. 근데 한웅은 누가 더 마음에 들었다고? 웅녀가 더 마음에 들었어. 곰부족. 미리 바람이 났을 거야. 잤을 거야. 눈 맞아갖고. 근데 이 사람 내가 택해버리면은 공정성이 안 되고 또 싸울 거잖아. 그럼 또 전쟁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야, 스톱. 자, 중립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100일 동안은 뭐라고 싸우지 않고 중간적으로 해서 우리 싸우지 않고 함께 살아가 보자. 평화를 유지하면서. 그래서 100일 동안 뭐라고요? 맨날 싸우던 사람이 같이 있으면 맨날 쳐다보고 있으면은 거기가 지옥이 아니야. 어떻게 내 사람 죽인 사람 저기 있고 내가 죽인 사람 자식들이 살면서 내를 바라보는 눈빛이 어떻게 해서 원수지. 원수들끼리 같이 살아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노. 전생에 부부가 원수끼리 만난대요. 자, 자 그렇게 해서 사니까 100일 동안 살아보자 그래서 육부가 모여서 그 상징이 뭐냐면은 산마늘이라 그러는데 우리 그 달래처럼 생기는데 쪼가리가 6개 있으면서 중간에 심이 하나가 올라와. 이게 6개 부족이 모여서 둥지 하나의 심을 올리는 것들이니까 그 산마늘이 상징이 되는 거야. 마늘하고. 또 뭐야? 쑥. 쑥은 지천에 봄이 되면은 가장 먼저 솟아나. 일본의 히로시마 원자 포장이 떨어지고 난 뒤에 생물들이 다 죽었어. 다 타서 없어졌어. 그리고 3년 만에 가장 먼저 2년 만인가? 1년 만인가 가장 먼저 싹을 틔웠는 게 있어. 뭘까요? 오케이. 우리 지천에서 쑥 있지. 우리 떡 많이 해먹지. 우리는 쑥을 먹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쑥으로 뭐 해 먹어? 오케이. 또 봄 되면 도다리 넣고 쑥국. 옛날에는 떡을 못 해 먹었으니까 뭘 해 먹었어? 쑥국물이. 밀가루 묻혀갖고 버무리 갖고 뭐라고 개떡 딩기하고 섞어가지고 삭가리 넣어가지고 쪄가지고 털털이 밀가루 이렇게 딩기 묻어가지고 하면 털털이 쑥에 막 발라져갖고 쑥국물이라고 해서 묻혀 그래 쪄 먹었다고. 그리고 쑥은 또 뭐 했어? 쑥대가 올라와가지고 이제 잎이 딱 피면 쑥이 길게 자라거든. 우리 쪼갈 때 해먹잖아. 부드러울 때. 자라고 나면은 털 부시부시 놓으면서 이파리 커지고 자라 이렇게 막 키가. 그때 잘라가지고 말려가지고 뭐해? 약쑥. 설사하거나 몸이 차가운 사람들, 여자들 냉 있는 사람들, 족욕, 아이고 뭐라 그러지? 자욕하는 데 쓰잖아. 최고 아이가. 훈제하고. 냉 있는 사람들은 쑥 자욕하면 최고야. 그리고 상처 나면 소금 넣고 쑥 찍어가지고 탁 바르면 어떻게 될까? 상처가 다 나. 뼈 부러지잖아. 뼈를 탁 맞춰 놓고 난 뒤에 소금 넣고 쑥 찍어가지고 쑥을 딱 감싸가지고 딱 감아 놓으면은 그 쑥물이 들어가서 뼈를 빨리 붙이는 역할을 합니다. 민간요법 같이. 옛날 우리는 다 뼈 부러지면 다 쑥 찍어 발랐어. 그거 다 나왔잖아. 멀쩡하게. 이건 내가 경험했는 이야기니까.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뼈 탁 집어 넣어가지고 쑥, 연골이 이렇게 탈골되면 손상을 입었을 거잖아. 집어 넣어가지고 뭐라고 쑥 감아가지고 이렇게 감고 다녔다고. 그러고 난지 봐. 내 오른쪽 탈골됐는데 멀쩡하잖아. 똑같잖아. 변이 안 되고. 이 뼈가 쑥 빠져나오고 여기 툭 나와갖고 팔 이래 됐어. 우리 할머니가 탁 당기고 탁 집어 넣어갖고 쑥 딱 발라갖고 15일이면 나았어.
재생 속도가 그만큼 빨랐다고. 쑥에 소금 넣고 찍어 발라라.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옛날에는 상처 나면은 쑥에다가 뭐라고 소금 넣고 바르면 다 나았다고. 지금 후시딘 같은 거였다고. 그러니까 상처가 아물고 싸웠으니까 상징적으로 뭘 했다고요? 쑥하고 마늘이었다. 마늘은 여섯 부족이 통합하고 힘을 하나로 중지를 하나로 모아내는 상징이었고 쑥은 치유하는 상징이라고. 그래서 쑥하고 마늘하고 정말로 오랑이하고 이 말을 믿고 오랑이하고 곰하고 동굴에 가다 놓고 쑥하고 마늘 미면은 사람 될까? 그럼 나도 그러면 빨리 곰 가갖고 곰 가지고 미기 가지고 우리나라 청년들 장가는 좀 보내주지. 나라에 프로젝트 사업을 해가지고. 그래서 100일 동안 하기로 했는데 동맹을 맺기로 했는데 호랑이 부족 족장에 보니까 저것들 곰 부족하고 뭐라고 눈마당 갔거든. 열받나 안 맞나. 내가 100일 동안 견디도 뭐라고요? 저거 틀림없이 그때 돼서 선택한다 그랬으니까 곰 부족 선택할 건 이제 눈치 깠어. 며칠 만에 49일 안 됐는데 20 며칠 만에 눈치 깠어. 그래가지고 뭐라고? 호랑이 부족이 탈퇴해버려. 동맹에서. 동굴에서 이렇게 오랑이 쑥하고 묶어 살아라 그렇게 탈퇴해버리니까 곰만 남았지. 바로 들쑥 물면은 오랑이 부족이 지랄질 거잖아. 그래서 며칠까지 기다려? 49일 동안 기다렸어. 37일. 3 곱하기 7. 또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천부경에 나와. 그래서 37일 만에 뭐라고요? 49일하고 21일. 37일, 21일 만에 오랑이 하고 난 이제 49일 동안 곰이 버텨. 그러한 49일 만에 오랑이 부족, 곰 부족 족장하고 한웅하고 결혼을 해. 알을 낳았어. 딸을 낳았어야 돼? 아들을 낳았어야 돼? 아니지, 딸 낳았어야지. 족장들은 다 딸이 한다니까? 근데 뭐가 나왔어? 재수없네. 아들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족장 할 수 있어, 없어? 그래서 뭐라고? 웅녀가 생각했어. 우리 아들한테 주고 싶잖아. 아버지한테 교육을 받고 천부경 80한자의 세상을 돌아가는 것들 원리를 다 전수받았어. 아들이 뭐라고? 족장을 해야 되는데 족장하니까 안 되니까 오랑이 부족 빼고 나머지 부족이 있었잖아. 그 부족을 모아서 뭘 만든다고? 나라를 건국해. 그래야 남자가 왕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남자가 왕한다 지금부터 이 나라다 시족사회 아니다 해서 건국하는 게 뭐라고? 고조선이라고. 당군 왕검이. 우리나라 역사야. 그리고 고조선이 왕이 47대인가 48대까지 왕이 바뀌어. 그러고 맨 마지막에 다시 찢어져. 시족사회하고 이렇게 힘이 이제 나눠지면서.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것을 전통을 이어왔는 게 바로 부여야, 부여. 그러한 뒤에 뭐, 여미울 신녀가 있었던데, 여미가 아니고 소선우가 있었던데, 무슨 산단이고, 이렇게 또 다시 시족사회가들이 힘이 막 커지기 시작해. 부여가 금화왕이 하고 있던 것들. 그때 그 전통을 이어오던 누가 고조선을 이어오던 해모서 집안에서 태어나는 유아부인이랑 만나서 태어나는 게 바로 주몽이야. 근데 부여의 대소하고 이런 애들이 다 뭐라고요? 금화왕의 아들들이니까 그 아들이 왕족을 이어갈 거잖아. 그래서 이 아이가 왕을 못 이룬다고. 그래서 이 애가 뭘 만든다고요? 나라를 건국했는 게 바로 고구려. 주몽이 고구려를 만든다고. 그래서 주몽이라고 그 사람이. 거기에 고조선이 끝나고 부여가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만들어진 게 고조선의 이제 끝자락이 부여였거든. 그게 끝나고 없어지면서 뭐가 생겼다고요? 고구려가 시작되는 거야. 그 건국이 바로 주몽서왕이잖아. 고구려가 끝날 때쯤 됐을 때 대망리지 누구야? 영계소문이가 와가지고 망리지의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뭐라고? 이세명이랑 끊임없이 싸우잖아. 이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은 백두산에서 수련을 하던 선도를 수련하던 수장 이름이 뭐고? 선도의 수장이. 우리나라 화랑도를 가진 꼭대기를 부르는 이름인데 그 사람이었다고. 선도를 수행하는 집단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였는데 이 사람이 고구려를 접수해 왔어. 대망리지로 해가지고 영계소문이가 그때 만났던 여자가 아를 낳았는데 그 아가 또 여기서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장손이거든. 그 애가 와서 이어받는 게 남생이야.
그렇게 해서 중국이랑 결국은 고구려가 끊임없이 전쟁을 당나라랑 싸우면서 이세민이랑 싸우다가 국고가 싸우면 전쟁은 이겨. 근데 전쟁을 하면은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란도 지금 소련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싸우고 있는데 자꾸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 미사일 사고 하면은 돈이 없어지겠지. 지금 가스 팔아가고 겨우 버티고 있어, 러시아는. 이란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석유 팔아가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석유를 못 팔게 하니까 돈이 있어, 없어? 군대도 전쟁하는 월급 줘야만 다를 것 아이가. 월급 줘서 그거 하고 있는데 월급을 안 줘.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미국은 전쟁 안 하고 가만히 호르무즈 봉쇄해 놓고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안에 내분을 일으켜서 없어지도록. 그 중요한 거는 중국이 거기서 싸게 석유를 살 거다. 베네수엘라하고 이란하고. 중국 군기 잡는 거잖아. 중국에 석유 안 팔아. 갖고 가는 거 못 팔아. 이렇게 해놨는 거잖아. 중국은 지금 난리 났다고, 지금. 중국은 개박살 나고 있다고. 중국은 개박살 나? 누구도 개박살 나?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 원화가 얼마야? 1,500원이야. 우리 1,400원에 IMF 왔어. 아이, 내가 뭐 말을 더 섞고,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게 그런 내용이라고. 지금 뭘 안 해줘? 한미 스와프, 통화금융 스와프 맺어야 되잖아. 안 해주잖아, 미국이. 아쉬운 따나 일본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일본도 엊그제 왔다. 그래서 일본에서 스와프 해줄 건 주제고, 안동 안 가고 싶잖아, 이재명이는. 안동 댐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지금 모스타 와가지고 얘 떠들고 있는 내용 때문에. 근데, 안동에서 봐. 이러니까, 안동에 가기 싫은데 뭐라고요? 안동 댐 또 생각나고 이랬는데, 스와프 하려고, 좋아, 오세요. 했는데, 그래서, 좀 했고, 이재명이 가갖고, 일본한테 가갖고 뭐라고? 스와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안 돼. 하고 가버렸잖아. 그런 거 알아? 여러분들 모르지? 세상은 지금 꼬라지고, 대한민국은 지금, 뭐, 주식 8천가 있는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나이 들어갖고 받아 65세 돼서 받을 게 뭐예요? 국민연금. 본래는 그걸 주식 투자라는 게 몇 프로밖에 투자 못하게 돼 있다고? 19%. 지금 얼마 투자했는지 알아요? 법적으로 국민연금은 19%만 주식에 투자하게 돼 있어. 주식 방어하는데. 아니, 투자를 더 늘리는데, 원래 그 삼성에다 넣어놨던 거야? 근데 지금 나라에서 29.9% 지금 몇 프로 오버됐어? 9%, 10% 가까이 오버했지. 그걸 지금 주식 방어하는데 지금 쓰고 있는 중이야, 이재명이가. 법을 위반했어, 지금. 만약에 저게 주식이 확 떨어져갖고 투자해놨는 게 만약 3,000원대로 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100억 투자하면 얼마 건져? 30억 건져. 70억 날라가. 그럼 내 65세 되면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돈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해야 돼? 여러분 아들들하고 뭘 해야 돼? 세금 그만큼 내야지. 우리 부양하려고 그러면은 당신도 세금 그만큼 내야 돼. 가만히 있어? 무서운 세상 아니야? 이게 내가 왜 사람들 보고 이렇게 흥분하는지 알겠어요? 이 멍청한 사람들아. 아무렇지도 않지. 아이고, 뭐, 이재명이 빤다. 지금 그 교원연금 받는 사람들, 선생님들 아무 상관이 없잖아. 국민연금 안 받잖아. 교원연금 받지. 그 사람들은 다 이재명이 막 추종하고 쫓아다닙니다. 지랑 상관없으니까. 지금 교원연금 받으니까. 공무원연금도 땡겨가지고 이렇게 쓰려고 그러다가 제동이 딱 걸렸지. 아마 또 교원연금도 한번 손대볼까 할 거야, 아마. 그때 되면 이제 뜨거 하겠지. 저들이 하는 국민연금 손대고 있으니까 뭐 밀어준다, 잘한다, 주식 잘 어울린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 막 속에서 천불이 나는데, 그거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쥐거 아니라고, 지한테 아무 상관이 없다고 믿고 따르는 거잖아. 좀 심하게 하면 죽이고 싶어. 멍청한 것 때문에. 멍청해도 그렇게 멍청해. 이야기하면 알아들어야지. 그렇지 않나? 이거 보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알아들어야지. 아휴. 자, 그래서 고구려가 멸망하고 뭐가 만들어져요? 그때 막 싸워가지고
삼국이 다시 나눠지지. 고구려, 백제, 신라. 그때 이제 궁예도 넣고 왕건이도 넣고 해가지고 삼국에 있다가 다시 누가 통일을 해? 왕건이가 통일을 해가지고 뭘 만들어? 고려를 만들지. 그 고려가 쭉 하다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멸망을 하고 뭐가 만들어져? 이성계가 해화도회군을 해가지고 조선이 만들어지죠. 그게 500년 오고 부패하고 썩고 난리가 나가지고 결국은 뭐라고? 일본이 홀라당 그 나라를 잡아먹보죠. 우리나라가 했고 35년 동안 일제에 뭐라고 있었죠. 열심히 했지만 아무도 통일을 못 시켰지. 그런데 미국이 일본에다가 뭐라고? 원폭 2개 떨어뜨리면서 무조건 항복. 그래서 그동안 저들이 타고 있던 다스리던 나라들 다 놔놓고 도망갔잖아. 일본으로. 무조건 항복.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느 순간에 해방이 돼버렸네? 우리 힘으로 아무 해방했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까? 해방되고 나니까 뭐라고요? 김구하고 이승만이 하고 이원영이 하고 또 누구야? 또 그 사람들 빨갱이들 공산주의 부르주아들 그때 독립운동하고 뭐 하던 사람 김구하고는 다 저축 세력들하고 김일성이가 북쪽으로 가서 자리했어. 그래서 소련이 이제 위에 쭉 체계고 밑에는 미국이 해갖고 반세가 38선을 꺼서 중국이랑 3년 싸웠어. 중국군이 안 내려왔으면 미국군이 인천 상륙전 해갖고 미국 올라가갖고 지금 우리나라 정상적인 주도를 다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해방이 했을 거라고. 그래갖고 미국에서 선거해가지고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로서 지금 했는데 우리는 중국이랑 소련이랑 접견을 갖고 있어야 되겠어. 소련이 가만 보고 뭐라고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우리랑 하면 저 나라가 있으면 넌지 불안할 거잖아. 중국이 그래서 전쟁에 참석해갖고 3년 동안 인해 전술을 해갖고 미국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알아. 장진호 사건. 장진호라고 해서 중국에서 영화 만들고 하는 게 다 그런 내용이야. 미국이 엄청나게 이스라엘 군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 유엔군이. 중국이랑 우리 싸우는 거라고 중국 우리나라 잡아먹으려고. 그전에는 일본이었고 일본 다음에는 누구였어? 중국이라고. 근데 중국 지금 뭘 닦고 있어? 뭘 빨고 있어? 이런 입에서 욕 넣는데 참고 있는 거야. 지금 중국이 다 우리나라 금융부터 해갖고 JTBC 다 중국에 텐센스에서 천조 줘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가 지금 뭐 방송 다 장악하고 하려고 해물라고 방송권 땄다가 지금 뭐라고 부도 나갖고 사옥 팔고 중앙일보 지금 절단 나 있잖아. 자, 중국 돈 받아 해문 놈들이었거든. 거기 앞장섰던 게 김무성이고 중앙일보 사장 홍석천이가 그 사람이고. 이런 거 다 알고 나면은 난 있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야. 없는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난 다 알고 있고 조사 다 해보고 이야기하는 거라. 지금 JTBC에서 사옥 내놔서 판다고. 중앙일보 사하고. 그 사옥이 다 중앙일보하고 JTBC하고 쓰는 사옥이잖아. 텐센스에 1,000억 했다고. 투자했다고. 지금 영화 만드는 거, SBS 만들고 이런 것도 다 중국 자본으로 만드는 거라. 그러니까 대군 부인인가 거기서도 중국 차도 중국식으로. 이또 중국식이야. 우리나라 전통차는 다기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우리 전통차야. 거기 보면 물 버리는 것도 있거든. 보이차 마시는 거거든. 그거 누구야? 아이유가 거기 대군 부인 차 따라 먹고 하잖아. 그때 우리나라 그런 거 없었어. 그 멜류관이라서 왕이 황제로 등극할 때 10개거든, 줄이. 근데 우리나라는 중국의 속국이라 8개만 해가지고 방송하고. 만세, 천만세가 아니고, 천세, 만세, 만만세를 해야 되는데, 할 때 사람들이, 신하들이 만세, 만만세, 오랫동안, 만년 동안 heb시오 이래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속국이라 갖고, 천세, 만천세 이렇게 하는 거잖아. 스스로 속국이라고. 그런 식으로 드라마를 만들어갖고 역사를 갖다 외국 간다고. 우리나라는 절대 그때 그렇게 안 했다고. 전세 안 했다고. 만세했지. 그래갖고 이거 만들어가 중국 팔아먹으려고 그러고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중국의 속국이라는 걸 가르치려고 하고 중국에 그 영향을 하려고 하던 방송이 지금 걸려가지고 외국에 못 팔아먹게 됐다고. 아유, 만든 대군 부인이. 오케이? 이런 것들 모르니까. 자, 역사를 알고 나면은 그 속에 이제 싸우고 찢지고 노론, 소론, 뭐 좌파, 우파, 여의정파, 무슨 파 그 정권을 휘둘리고 하고 왕을 흔들고 했던 그 시대에 우리는 살아왔다고.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 지금 이 시대를 훤하게 보인다고. 누가 어떻게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역사를 아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꾸 역사를 뭐 하려고 그래? 외국 가려고 그래. 좌파들이. 더 이야기하면 그렇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와서 그래서 조선이 와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건국해가지고 뭐라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자유민주주의 기독교 문화를 받아와서 미국에 그대로 선거나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직접 선거로 이제 간접 선거로 처음에 바꿨다가 나중에 그 부대통령 선거 조작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규복이가 이런 뭐고 하면서 4.19 혁명이 4.19, 4.18? 아이, 그 해가지고 선거 부정이 이래서 나가지고 한번 디비지고 난 뒤에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뭐라고요? 박정희가 군사국 대타를 일으켜 갖고 뭐라고요? 정권을 잡는, 제1공화국이 시작됐다고. 그때 박정희가 정권을 안 잡았으면 우리나라 북한한테 무너졌어요. 뺏기고요. 군사가 그때 안 잡았으면. 그래갖고 전두환까지 와서 전두환이는 쿨하게 자기 해물만큼 해먹고 만에 뭐라고 해요? 손 4년 만에 쏙 내려놓고 누구한테 줘요? 문민정부로 줬죠. 그러니까 노태우가 보통 사람이라 해서 군복 붙고 나와갖고 대통령이 선거로 해야 당선되죠. 직접 선거로 바뀌고. 오케이? 이해가 됐어요? 전두환이는 우리의 직접 선거를 하게 해줬어요. 옛날에는 운동장에서 우리가 국회의원을 즉 미국처럼 뽑으면은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미국처럼 우리 똑같이 선거를 했거든. 각 주위에 그 사람들이 가갖고 그 당의 수장을 뽑아주는 거라. 그래서 내가 그 당의 수장을 뽑으면은 국민의힘 만약에 지금 오늘 우리가 선거인단을 투표를 해주잖아. 그 사람들이 가서 국회의원들이 가서 대통령을 뽑았다고. 그 당 수장을. 근데 우리는 직접 선거로 바뀌는 거잖아, 지금. 그걸 그리 바꿨는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역사를 그래서 이해하려면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인도도 베다의 시대가 있었다고.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그 선도의 신선도, 우리나라 종교가 옛날에는 어떻게 배웠냐면은 유불선이었어. 선도라 그러거든요. 도교랑 달라요. 선도라고 이야기하는, 선도교라고 이야기하는 신선교가 아까 당군, 환웅을 모시고 주역을 80한자를 원본으로 해서 만들어져가는 그 교리를 만들어가던 종교가, 선도가 옛날에는 고조선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어져 갔어. 그게 염이울 신여부터 해가지고 부여선까지 내려와. 그게 고구려까지 내려와. 그러다가 이제 고구려가 망하면서 뭐라고요? 고구려 백제 신라로 세 개로 쪼개져. 원균하고 왕건이하고 궁예하고 이제 3파전으로 싸워가는, 궁예 쫄딱으로 들어있던 왕건이 뭐라고? 궁예가 무너지면서 떨어져 나와갖고 뭐라고요? 고려를 건국하지. 통합을 해가지고. 아재기 나오고 원균 나오고 하는 나중에 백제하고 고구려하고 나와요. 역사가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그까지 이야기 다 하려면 힘들고. 그래서 그때 이제 바뀌면서 뭐가 이제 불교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뭐라고? 궁예가 하던 고구려를 맡고 있던 궁예가 뭐라고? 불교의 나라가 되는 거라. 근데 백제도 불교의 나라였고, 불교가 그때 막 성행하고 불교가 우리나라 들어와서 막 2차 일어나고 있을 때였어. 그렇게 해서 고려가 동의를, 제일 처음 동의를 누가 했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신라가 하면 동의를 하죠. 김유신이 해가지고 김춘추하고 해서 신라가 동의를 했는데 또 다시 쪼개지죠. 그 쪼개졌는 게 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고려가 만들어져. 그 고려가 다시, 고구려가 쪼개지면서 한번 또 쪼개졌다가 다시 후백제가 만들어지고 다시 쪼개졌다가 다시 통합이 됐는 게 고려가 통합을 하죠. 왕거이가 나라를 싹 묻혀서. 끝나고 난 뒤에 조선이 만들어져요. 이해가 됐죠? 역사는 그 앞에 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어요. 고구려 때 다시 쪼개져 가지고 신라하고 백제가 나눠졌다고. 고구려가 만들어졌을 때 소선우 아들들이 뭐라고? 주몽이 아들이 유아부인인가? 주몽이 아들이 다시 나타남으로써 걔가 왕권을 이어받게 돼. 그래서 그때 온조하고, 한 명은 누구지? 온조하고 백제를 인천 쪽에 하고 저 전라도 나주 쪽에 하고 두 군데 이렇게 백제가 만들어져. 근데 하나는 없어지고 이제 백제는 커져가고 고구려 있고, 그럼 신라가
형성되고 만들어지지. 박알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박흙끝에 놓고, 거기서 이제 신라가 만들어지고, 뭐 골품제 만들어지고, 신라가 나중에는 이거 다 통합해갖고 종일하지. 그러다 신라가 망하고 다시 쪼개져가지고 다시 고구려 백제 신라로 나누어져. 그때 이제 궁예하고 누가 나와? 그 원균하고 또 누가 나와? 왕건이 나와서 왕건이 이기갖고 고려가 만들어지고. 이런 시대를 하는 것처럼 인도도 그랬겠지? 베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리이리 세상을 이렇게 쭉 해서 베다 시대, 그 다음에 마오라 왕조 시대, 굽타 왕조 시대, 남인도의 역사, 이슬람의 정권, 이슬람이 인도에 다시 들어와가지고 싸우다가 결국은 무굴 제국이 만들어지고 영국 식민지가 통치되면서 인도가 뭐라고요? 힌두교가 득세를 하게 되고 힌두교가 모든 종교를 통합하게 돼. 그래서 지금 인도에는 70%가 뭐라고? 힌두교, 14%가 무굴 제국, 이슬람 정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슬람이에요. 14%가. 그래서 인도도 갈등을 많이 느끼고 있어. 그 가까이 있는 데가 뭐라면은 파키스탄. 거기 다 이슬람이야. 그래서 지금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 끊임없이 뭐라고? 둘 다 핵을 가지고 있으면서 싸우고 어르렁거리고 있는 거지. 근데 거기다 누가 끼어서 저 히말라야 중심으로 해서 티벳 요 아래쪽에 있는 인도하고 중국하고 둘이 이제 또 치고받고 있는 중이지. 이해가 되셨어요? 이 국제정체인데, 뭐, 국제정치가 이런 형상으로 세워져 있다고. 그래서 무굴제국과 영국 식민지를 해서 인도가 마하트 간디 덕분에 영국으로부터 뭐예요? 독립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인도가 존재하고, 인도에는 힌두교가 70%, 이슬람교가 14%, 75%, 14%, 그 다음에 시크교, 뭐 이런 게 있는데, 불교는 0.001밖에 없다고. 불교가 인도에서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왜 인도가 샹키아 철학이 이겨가지고 힌두교가 됐는데 왜 그러냐. 그래서 여기서 베딕 시스템, 베다를 경전, 베다는 참된 지식이라는 뜻이고요. 베다가 무슨 뜻이냐면은 관역이 이렇게 쭉 있죠. 관역. 화살 사는 관역 동동을 있으면 정중앙을 갖다가 정중앙을 관통하다라는 뜻이 뭐냐면은 베다예요. 그래서 정수를 가르쳐 주는 곳이 어디야? 정답을 가르쳐 주는 곳이 뭐라고요? 사상이 베다 사상이라 그래요. 그 베다 사상을 따르던 사람들이, 베딕 시스템을 따르던 사람들이 뭐라고요? 신과 커뮤니케이션을 나눴던 리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고 만 뒤에 뭐라고요? 신과 커뮤니케이션을 나눴어요. 그래서 들은 이야기들을 말해주는 내용을 적어놓은 책이 뭐라고요? 따라서 우파니샤드. 우파니샤드란, 우파니샤드,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따르는 시대가 있었어요. 왕들은 다, 그렇지, 왕자들은 다 7살이 되면은 출가해야 돼요. 이 스승들한테. 가서 17살까지 10년 동안 베다를 배워요. 우파니샤드 사상들을 배우고 이 세상, 현자로서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들을 배워요. 그리고 17살이 되면 돌아와서 왕이 돼. 왕이 되는 공부를 해서 왕이 돼요. 이어받고. 다스리는 법을 배워요. 오케이? 우파니샤드였어요. 근데 이거 읽어보니까, 야, 신은 하나인 것 같은데? 하고 이런 논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다. 신은 둘인 것 같아. 야, 아닌데, 신은 하나이기도 하고 둘이기도 하고 여럿인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논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이원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다원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절대 이런 논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싸우기 시작해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신은 다르다고. 그래서 파가 생겼어요. 뭉쳐서 싸우면서. 그 파가 무슨 파냐면은 육파 철학이래요. 6명 파가 모여서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육파 철학인데 그 철학이 첫 번째 샹키야, 두 번째가 요가, 세 번째가 니야야, 네 번째가 바이사시카, 다섯 번째 미만사, 여섯 번째가 베단타 해서 이걸 육파 철학이라고 해. 그래서 막 싸워서 내가 맞니 네가 맞니 형이 사학적인 그걸 가지고 형이 하학적인 걸 가지고 끊임없이 싸워. 신이 하나니 둘이니. 그렇게 해서 싸우다 보니까 편을 묻기 시작해. 누구랑 편이냐면은 샹키하고 요가하고 편무. 그 다음에 니야이아하고 바이세시카하고 편을 먹어. 파하고. 미맘사하고 베단타하고 편을 먹어. 이렇게 싸워서 결국은 베단타 학파가 이길 것 같았는데 누가 이긴다고요? 샹키 학파들이 승리를 해. 누구랑 편 묻다고요? 요가 학파하고.
그래서 요가는 샹키아 학파의 창조론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해서 요가를 발전시켜요. 샹키아 학파들은 힌두교는 실전 수행 방법, 깨닫기 위해서 수행하는 방법을 뭘 택한다고요? 요가를 택해. 그래서 부처님 시대에도 부처님은 뭘 수행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요가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 그 부처님 깨달음을 하고 깨닫기 위해서 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는 게 다 요가야. 오케이? 그래서 불교를 가보면 수행하는 방법의 80%다 요가야. 그러니까 요가가 당연히 불교를 따라서 우리나라 들어오겠어? 안 들어오겠어? 그렇지. 이게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조선시대에 들어왔어. 그래서 요가를 많이 하고 모여서 사는 절이 있어. 거기 어디냐 하면은 유가사야, 유가사. 그 동네 이름도 뭐라고요? 유가리야. 그 동네 면 이름이 뭐라고요? 유가면이야. 우리나라 경북 유가면, 유가리, 유가사가 있어. 지명이. 유가가 뭐냐면 한문으로, 영어로 표시하면 YOGA잖아. 요가로 표현하면 식이 존재한다고. 창조론의 식이 존재한다고 유식론이라 그러거든, 요가를. 유식론이라 그래. 요가, 상키아 철학을.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요가를 갖다가 유가라고 한문으로 표기해. 그럼 유가면 유가리, 유가사가, 요가면 요가리, 요가사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어디 있냐고? 경북에 가면은 비설산 밑에 현풍 옆에 가면 있어. 지금은 그게 대구시로 편입이 됐어. 옛날에는 경북이었는데. 우리나라에는 요가면 요가리, 요가사가 있다고. 지명이 있다고, 요가가. 몰랐죠? 나는 거기 가봤어요. 요가사도 가보고. 2번이나 가봤어. 오케이? 우리나라에 요가라는 지명이 있는 나라라고. 요가가 그만큼 오래됐다고. 자, 그래서 샹키아하고 요가하고 펜무 가지고 이겨가지고 결국은 인도는 누가 이겼다고? 힌두교가 이겼어요. 근데 그걸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 아, 나는 베단타 철학을 안 따라. 샹키아는 베단타 철학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야기하고 있어. 창조론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베다를 따라. 베다 시스템을. 그러니까 인정이 되는 거라고. 베단타 철학이 아니라도. 왜? 베다를 통해서 6개 학파가 나왔으니까 베다 시스템을 따르는 애들이야. 얘들을 전통이라서 아스티카라 그래. 뭐 이런 거 한번 들으나?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나스티카라고 돼 있어요. 베다를 따르지 않는 자들을 뭐라 그런다고요? 노 베딕 시스템. 베다 시스템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사문이라 그래요. BC 6세기경에 뭐라고요? 사라마나. 그 다음에 부디즘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베다의 시스템을 거부하고 나오는 게 바로 누구라고요? 부디즘이에요. 이 베다가 녹고 난 뒤에 BC는 뭐예요? 예수가 태어나기 600년 전. AD는 예수가 태어나고 난 뒤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는 AD로 표기하고, BC는 예수가 태어나기 전을 나타내는 겁니다. 뭐 한 1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6세기니까. 오케이? 예수가 태어나기 우리 100년도 못 사는데 1000년 전에 이미 이런 시스템들이 다 만들어져 있었다고. 이해가 됐어요? 600년 전에. BC 6세기 전에. 이게 붓다가 몇 세기 전 사람이라고? 예수보다 600년 전 앞에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런 거라고. 그래서 뭐라고요? 노베딕 시스템을 따라가지고 뭐라고요? 이 사람들을 뭐라 그런다고요? 사이비즘. 따라요. 사이비즘. 베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었다고요? 사이비즘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힌두교에서 봤을 때 얘들은 뭐예요? 사이비라고. 그래서 사이비란 말이 나왔는 거라고. 사이비즘에서. 다름.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고 사이비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에서 이만희, 신천지교, 뭐, 그 다음에 통일교 이런 애들 갖다가 쟤들도 교회라 그래. 가족 사랑 교회라 그래. 십자가도 붙이놓고. 가면은 문선명이를 믿고 있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문선명이가 메시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전통을 안 따르니까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안 따르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치.
이슬람 애들은 누굴 따른다고? 마호메트를 따르니까 뭐라고? 예수님 안 따르고 마호메트가 뭐 했는 사람이라고? 하느님의 말씀을 모세 다음으로 이어져 왔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를 인정 안 한다고. 그래서 기독교로 믿는 예수에 의해서는 그 사람을 뭐라 그런다고? 이단이라 그러는 거라고. 사이비라 그러지.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수가 믿는 자들이 사이비지. 맞잖아. 그렇다고. 그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있으라고. 아, 사이비즘이 전통을 따르지 않으면 뭐라고? 사이비구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사이비면 이슬람도 사이비예요. 지금 유대교, 이슬람도, 지금 이스라엘도 사이비지. 전교에서 봤을 때는. 미국은 예수의 하느님을 믿는 집단이니까 뭐라고? 기독교를 믿는 나라니까 성경에 손 올리고 하니까 뭐라고요? 사이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나머지는 다 적그리스도라. 그래서 마음대로 전쟁하고 싸우고 하는 거야. 다 그런 원리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이념을 가지고 싸우는 거라. 이해가 됐는기요? 의식이 좀 더 확장됐어요. 뭐 이걸 남들한테 가서 이야기할 수준은 못 될 거라. 그렇지만 이런 것도 한번 들어보고 집에 가서 한번 더 복습해주고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내 설명이 이해가 갈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육사외도로해서 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이니즘이 나오고 부디즘이 나오고 마하바라타에서 바로 힌두교가 나와서 AD 1세기경에 예수가 태어나고 난 뒤 1세기경에 바로 부디즘 우리 보디사타바라 해서 마하바라타라고 하는 힌두교, 예수가 태어나고 난 힌두교가 형성되고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무소유에 의한 분류가 공의파와 백의파 뭐 이런 건 몰라도 돼. 여러분 뭐 철학 공부할 거다 이거. 그다음에 여기 또 하나가 있어요. 시바파 경전이 아가마레에서 이걸 전통을 따르는데 이거랑 좀 더 다른 실천 철학을 나타내는 시바파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기는 이론이 좀 더 많이 발전하다 보면은 야 이론만 하면 뭐해? 내가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야지 해서 실천파들이 나타나. 그 실천파가 누구냐면은 아가마파인데 바로 시바파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 파들이 뭐라고요? 미가마라에서 경전의 기본적인 실천적 수행 중심에 형성되며 짝티파라에서 밀교 딴따라와 불교 딴따라, 힌두교 딴따라라 해서 실질적인 수행을 중소시하는 파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파를 갖다가 우리는 딴떠리즘이라 그래. 실천하는 파라고. 그래서 거기서 나왔는 게 지금 꾼달리니 파가 나와. 요가가 나와. 꾼달리니 요가가. 그 속에서 뭐가 나오냐? 하타 요가라는 게 나와. 내가 설명하지 아사나 이런 것들이 다 그때 만들어지고 이 실천파들한테서 뭐라고요? 아가마에서 만들어지는 파들이었다고. 그걸 우리는 지금 받아서 우리는 실천하고 밀교로서 전해져 내려오던 것들을 이제 이렇게 조용히 안 하고 떠들면서 가르치고 있어. 비밀이 아니라 비밀을 뭐라 그러냐면 묻으라라 그래. 그래서 사실은 이게 조용히 무릎 맞대놓고 조용조용히 제자한테만 가르치는 내용을 내가 이만큼 떠들면서 녹화해가지고 막 방송에 떠들어. 왜? 중요하지 않아. 해도 사람들이 안 봐. 괜찮아. 눈 있는 자들, 인연되는 자들만 보게 될지어다. 오케이?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들어? 자, 그래서 이렇게 인도 사상의 개간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 내용들을 더 이어서 할 건데요. 인도 사상사 BC, 예수가 태어나기 1500년 전에서 200년경에 형성이 되고요. 인도 사상이 형성되는 게 1기가 이미 예수가 태어나기 1500년 전에 형성된다고 해서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경전은 성경일까요? 지금 문헌으로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경전이 뭘까요? 뭐라고요? 읽어봐요. 뭐라고? 맨 위에 참된 지식 앞에 베다라고 돼 있죠. V-E-D-A 베다. 지금도 남아있어. 베다 경전은. 몇 년 전에 거? 예수가 태어나기 1500년 전. 가장 오래된 경전은 베다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경전 중에서. 그랑 맞먹는 경전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뭐라고요? 최치원 선생이 한문으로 표기했는 문헌인 천부경 81자예요. 베다랑 맞먹어요.
베다보다 더 오래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남아있지 않아요. 없어졌으니까. 고조선까지는 있었을 거고요. 아마 고조선이 쪼개지면서 고구려 갈 때까지도 있었을 거예요. 그 문헌들이. 근데 고구려에서 흩어지면서 없어지기 시작했으니까 불교도 들어왔잖아요. 고구려도 약해졌는데 맨 마지막에 연개소문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 번 더 뭐라고요? 국선이 나라를 지키는 핵심적인 사상이 됐을 거라고. 근데 이제 고구려가 남생일한테 넘어가면서 없어지면서 뭐라고요? 쪼개지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로 쪼개지면서 뭐라고요? 그게 사상이 이제 흩어지고, 그리고 신라가 통일을 하면서 그 사상들이 불교의 사상으로 바뀌어버려요. 왜? 신라의 국교가 불교였으니까. 이해가 됐어요? 근데 신라가 망하면서 뭐라고요? 다시 삼국으로 쪼개졌잖아. 그래서 불교, 유교, 이런 것들이 통합이 이제 믿기 있으면서 뭐라고요? 고려가 들어서면서 유학이 됐는데 더 했는 게 이승가에 따라왔던 누구야? 정도전이가 바로 유교에 공부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유자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성계에 붙어가지고 유자의 나라를 만들어요. 유교의 나라를. 그래서 조선이 유교로 묵고 살다가 결국은 그 꼬라지 돼갖고 나라가 다 망하고 노예가 70%. 노예가 70%라고. 우리나라에 양반, 중민, 천민. 천민이 몇 프로라고? 70%였다고. 그 나라 안 망하고 100이요? 근데 우리나라가 스스로 자정해서 망한 나라가 아니고 일본이 뭐라고? 나라를 망하게 했죠. 저들이 따끔하게 했지. 안타깝지만. 그 35년을 우리는 일제시대에 살았다고. 그런데 겨우 미국 덕분에 통일하는데 김일성이가 내려와가지고 공산당을 소련 지형을 받고 내려와 공산당을 만들어서 북한을 만들었는데 김구하고 이승만이가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만들었다고. 기독교나 자유민주국가로, 자든 공산당으로. 지금도 김정은이까지 이어져 오잖아. 공산당으로. 왕끝 나라가 되어 있는 거잖아. 왕의 나라로. 김정은이 아들 김정일이 가고 있는 게 그게 왕권이 물러졌는데 그게 핵심 사상이 뭐라고요? 공산당이라고. 독재를 하고 있는 거잖아. 우리나라 대통령이 5년만 하면 바뀌잖아. 맞아. 맞죠? 미국도 바뀌잖아. 오케이? 안 바뀌는 나라는 다 뭐라고요? 독재예요. 간단하게 구별이 되죠? 시진핑 안 바뀌잖아. 그게 독재라고.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독재국가를 해야 되겠어. 그거 하고 싶죠? 투표 잘해라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 이해가 됐어요? 간단한 법칙이야. 이거는 뭐 드도 뗄도 없이 간단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어디에 살고 싶냐고. 오케이? 그래서 종교가 이렇게 이제 우리는 다양하게 됐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종교를 믿을까요? 종교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종교가 이제 거의 다 없어졌어. 그러니까 뭐가 없어? 종교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금해야 될 계율. 아무도 안 지키는 기독교 10개도 아무도 안 지키고, 기독교를 안 믿으니까, 기독교 믿는 사람들 10개를 지킬까 안 지킬까? 불교를 믿는 사람들 5개를 지킬까 안 지킬까? 근데 불교에서 그 지키라고 갖고 떠들면은 사람들이 저 절에 와서 시주 안 하니까 그 이야기 싹 닫았어. 그게 절이 아니야. 무슨 절이야? 쟤들은 다 사업 중이야. 중은 중인데, 올바르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스님. 사업하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사업 중. 터미널 앞에서 목탁 두드리는 사람들은 영업 중. 절 운영하는 중들은 뭐라고? 사업 중이고. 그 애들 중이지 스님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먹어도 돼. 중이니까 먹어도 되지. 스님은 참아야지. 계율을 지켜야. 살생하지 말라는데 고기 먹으면 살생의 계율을 어기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은 중이니까 고기 먹어도 돼. 안 지키는데 5개를. 맞잖아. 이쁜 보살님 와갖고 이야기하면 아들 하나 만들어주고
음욕을 살생하지 마라. 5개. 그 다음에 뭐라고요? 도둑질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음욕을 부리지 마라. 음심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말 함부로 하지 마라. 그치? 삿된 말을 하지 마라. 5번째, 술 먹지 마라. 이 5개라. 그 스님들은 그걸 어기는 것 때문에 스님이 아니야. 그 스님 이름이 뭐라고? 중이라고. 절에 있으면 사업 중이고, 밖에 나왔으면 영업 중이라고. 됐나? 확실하게 되지? 근데 기독교는 안 깎게. 기독교도 깔 거 많은데, 더 넘어가자. 뭔 말인지 알겠지? 이해가 확 됐지? 이해가 됐는 것 같아. 눈빛을 보니까. 자, 그래서 내가 왜 이걸 안 끊고 2시간씩 풀로 강의를 하냐면은, 보지 말라고. 눈 없는 것들은. 괜히 봐가지고 다 알아보고 나면 사기치는 데 쓴다고, 이런 걸. 사람 마음 꼬시는 데 쓰고. 다 알고 나면 마음 꼬시기가 쉽겠어,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가르쳐 주는 걸 완벽하게 이해하고 나면 종교가 만들기 쉽겠어, 아니겠어? 내가 지금 사람들의 유형을 가르쳐 주고 사람 마음을 읽는 걸 가르쳐 주면은 사람 마음을 읽어가지고 사기치는 것들이 쉽겠어, 안 쉽겠어? 그래서 악한 사람한테 가르치면 안 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걸 끝까지 못 봐, 내 이야기를.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거야. 악한 사람이 이걸 보고 따라하면 곤란해. 이 세상을 다 알아버리면은. 이재명이 아는 사람이야. 법에 입각해서, 법을 이용해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을 포섭했어. 자기 최고당을 만들어놓고, 법을 만든 사람이 뭐 국회의원이잖아. 그럼 지 마음대로 국회의원들한테 부탁해갖고 법 만들 수 있잖아. 지금 특검을 해가지고 뭐 하고 있어? 지 대북 송금했는 거 뭐라고? 진짜 지가 대북 송금했는 거잖아. 지 북한 한 방문하려고. 근데 지금 그게 유엔에 걸리는 거잖아. 대북 송금 제재에. 그거 없애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라고? 공소법 취소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 이화영이 불러내갖고 연어에 미끼갖고 해가지고 거짓 증언했다고 지금 다 판결 다 났는 걸 갖다가 1심에서 지금 공소를 없애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 국민들은 아무 말도 안 한다. 이런 짓을 해도 그래도 이재명이를 민다 따른다. 사실 만두만도 못해.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개돼지라고. 근데 아니라 이 아들은 말 잘 들어 주인한테. 알겠습니까? 지한테 싫은 거 시키면 안 해, 얘도. 근데 그 사람들은 지한테 싫은 거 시키고 잘못된 거 시키는데도 따라 하잖아. 이게 얘들보다 못하는 거지. 자, 이런 내용들이 존재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육사외도라 있고, 뭐, 발전기가 있고, 1기, 2기, 3기가 있으니까 내가 이제 설명해 줬으니까 읽어보면 이해가 갈 거라. 이렇게 베다와 종교의 사상을 다음 시간에 진행하면 왜 이걸 한번 해봐야 하면은 베다가 뭔지는 알아야, 그죠? 거기서 요가가 나왔으니까 요가가 뭔지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샹키아 철학이랑 같이 가기 때문에 베다의 철학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베다가 뭔지를 알아야 그걸 받아들여서 철학이 이렇게 발전돼 가지고 요가라는 게 맞고 그 속에서 요가 아사나도 나오고 프라나야마도 나오고 명상도 나오고 이렇게 논다는 거예요. 요가 철학이 논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 샹키아 철학에서 설명을 들어야 이 세상이 만들어졌고 이것을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노력, 정상적인 인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노력을 우리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의식이 확장될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가 됐는기요? 질문? 뭐 질문이 없겠지 뭐. 합장하고 마칠까? 옴 샨티 샨티 샨티히. 우리도 묵까 아도 묵까 하지 마. 비아그라 하잖아. 비아그라. 우리 만두는 다 안다. 그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거 한번 찍어야 되겠다. 우리 만두 하는 거. 우르도 묵까 아도 묵까 비아그라는 우리 만두가 가장 잘하는 게. 그리고 수업 끝나는 거 정확하게 알지. 어떻게 알지? 그렇지. 내가 이제 옴 샨티 샨티를 다 외우는 거야. 이때 되면은 수업이 끝나더라. 이게 요가집 개라는 거야. 왔어요.